여자 팬티를 주세요. 김오찌. 드래곤볼 1분 리뷰 가능하십니까? 너무 많이 까먹었는데 진짜 기억이 많이 안 나는데 근데 또 틀리는 맛에 하긴 해. 드래곤볼 자 조금만 생각해 볼게. 그걸 지금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기억력, 현재 컨디션 인지 한번 생각 좀 해볼게. 와타시노 젠티로쿠와 고즈 산만 데스. 이렇게 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긴 해. 혼자서 기억해내긴 좀 어렵고. 그 드래곤볼은 지금은 개떡 망했지만 예전 건 소년 만화 레전드이긴 함.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드래곤볼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게 뭐냐? 블루냐? 슈퍼야? 드래곤볼 슈퍼 처음에는 여러가지 이슈로 논란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퀄리티 등을 개선하며 다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졌다. 드래곤볼 IP 매출은 이전보다 몇 배는 상승하였다. 2015년 194억엔, 대충 2천억. 2018년 1조를 달성해버리네. 씨발 이거 맞지? 2021년 기준 드래곤볼 반다이 매출 1조 3천억. 돈을 존나게 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던 게 드래곤볼하고 드래곤볼 Z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드래곤볼 슈퍼라는 게 나오면서 뭐 초사여인 블루 나오고 뭐 씨발 파괴신이랑 싸우고 연병 우주 가서 싸우고 연병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옛날에 드래곤볼을 보던 팬들이 좀 실망을 했어요. 아, 나의 드래곤볼은 이제 추억 속에 묻어두자. 니들 보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 이 새끼들아. 니들은 가서 씨발 결혼하고 애기 낳고 가정을 꾸리라고, 이 개새끼들아. 지금 드래곤볼 슈퍼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보라고 만든 게 드래곤볼 슈퍼인데 20년 전에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니들이 보면서 왜 평가를 처하고 자빠졌냐고, 미친 새끼들아. 드래곤볼 슈퍼는 지금 실제로는 인기가 존나 많아요, 애들 사이에서. 근데 20년 전에 중학생이었던 새끼가 그걸 쳐보면서 아, 옛날 맛이 안 나는, 너 쳐먹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개새끼야. 넌 가서 지금 설렁탕 먹고 뼈해장국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린이 런치 오므라이스 세트를 시킨 다음에 옛날 맛이 안 나는 이 지랄을 하고 있어. 돈은 내가 쓰는데 그럼 너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씨발 네가 노가다 뛰어서 드래곤볼 샀냐? 1990년대에 너 초딩 중딩 때는 네가 씨발 노가다 쿠팡 뛰어가지고 만화책 샀어, 이 새끼야? 넌 엄마 아빠 폭렬 격전에 1,000만원 넘게 질렀어. 그게 뭔데 씹더가. 폭렬 격전이 뭐야? 천하제일 무술대회 같은 거야? 드래곤볼 프리전은 최고의 상사임. 그렇죠. 드래곤볼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할까요? 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기세로 할게. 자, 틀린 거 있어도 좀 개지랄 떨지 말고 알려줘. 그냥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형 뭐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 근데 아니 흑자야 이거지 이지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주지 마.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예를 들어서 그때 손오공이 갑자기 에네르기파를 이럴 때, 그때 손오공이 비기의 에네르기파를 할 때 에네르기파 이렇게 채팅을 치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무천도사를 만나는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있어. 이제 막 무천도사 만나서 부르마 빤스 보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무천도사한테 에네르기파 배우잖아. 이딴 개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바로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던 새끼들 특징이 아는 게 나오면 발광을 해요. 이것도 진짜 어떻게 누가 과학적으로 논문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던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자기가 아는 게 나오면 못 참고 개 발광을 떨어요. 아는 걸 무조건 먼저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스포하지 마세요. 근데 형 GT 세계관까지 갈 거야? 이 새끼야 3분 리뷰인데 GT까지 가라 그러면 이발 내가 뭐 마하의 속도로 달려갈까 새끼야? 내가 레인보우야? 지금 내가 후리자도 할까 말까 존나 고민되는데 내 지구선에서 끝낼까 후리자까지만 갈까 여기도 지금 고민돼 죽겠는데 이씨. GT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씨.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요. 한때 무술인으로 매우 이름을 드높였던, 지금은 은퇴해서 산속 시골에 살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그 별이 떨어진 곳으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꼬리가 달린 한 아이가 앵앵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새끼가 혹시 괴물 새끼인가 해가지고 좀 처단을 할까 싶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귀엽게 생겼고
할아버지를 보자 울음을 그쳐서, 안 그래도 내가 스테로이드를 쓰고 무술 훈련을 해서 이 후세가 없어. 과추가 안 서. 알이 없어. 그래서 얘라도 키워보자 싶어가지고 얘를 키우기로 마음 먹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특이해도 너무 특이한 게, 그냥 꼬리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꼬리 달려 있으니까 뭔가 원숭이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새끼가 힘이 고릴라보다 세. 고릴라보다 힘이 더 세. 그래서 12개월 딱 첫 돌이 되자마자 얘가 이제 뺨따구를 때리면 할아버지가 모가지가 돌아가. 근데 문제가 뭐야? 이 그냥 일반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오늘 내일 하는 일반 할아버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탑5 정도에 들었던 격투가란 말이야. 현실로 치면은 은간우가 은퇴해서 시골에서 있다가 어떤 아기를 이렇게 주웠는데, 그 아이가 1살 되던 해에 하다가 이제 한 대를 맞았는데 은간우가 다운이 돼버린 거야. 이 말이 안 되잖아. 그 정도로 애가 힘이 셌어요. 그리고 이 손오공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대충 한 5살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묘령의 이후로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요. 뭐 나이도 좀 많으셨고, 이때쯤에 이제 눈치 개같이 없는 스포충 새끼가 스포를 할 텐데, 형,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다니 진정한 드래곤볼 팬이 아니잖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냐면, 이런 새끼 지금 나올 만한데 지금 씨발 차단, 지금 차단 장전이다 지금 씨발 새끼야. 차단 장전이야 이 개새끼야. 나오기만 해. 부루마랑 복상산 나가라 이 새끼야. 이씨 미친 새끼야 저거. 아무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불과 5살밖에 안 된 손오공은 그 야생에서, 그러니까 숲이 그냥 오송 정도의 숲이 아니고 진짜 첩첩산 중이었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외진 곳이라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야. 그게 약간 근미래거든요. 지금보다 과학기술이 발전된 세계야. 세계관이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산중이라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손오공은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이러고 나가서 공룡이 함께 사는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길이 한 3m쯤 되는 피라니어 같은 거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고, 손오공이 밥을 많이 먹습니다. 쯔양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다음에 공룡이 이제 되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보통은 이제 인간이 그의 단백질이 되는데, 손오공은 싸움을 잘해서 공룡이 손오공의 단백질 원이란 말이야. 근데 이 동네에 티라노사우루스가 한 명밖에 안 살아. 티라노사우루스가 한 마리밖에 안 살아가지고 애껴 먹어.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를 저기 그 곤봉 같은 거 있잖아. 손오공이 들고 다니는 거. 그 길어지는 거 있거든. 그거 할아버지 유품이야. 그걸로 대가리를 쳐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꼬리만 이렇게 세로로 슬라이스를 쳐요. 이미 이전에 많이 먹어서 티라노사우루스 꼬리가 이만큼 길어야 되잖아. 이미 꼬리가 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한 2, 3일에 한 번씩 조금씩 잘라서 먹어요. 이 티라노가 이 꼬리가 점점 짧아져가지고 이 새끼가 균형 감각이 점점 없어져. 오케이, 찾았다. 오케이, 2명. 오케이. 왜 너만 못 찾냐고? 이미 내가 차단했으니까. 나 롤하는 사람이야. 반응 속도 존나 빨라. 자, 소노반이 피콜로한테 수련 당할 때, 피콜로가 넌 일단 생존부터 해라 이러면서 어디 사막 같은 데다가 집어 던져놨을 때, 그때 공룡 꼬리를 먹은 거 저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생선만 먹었다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좀 따왔어요. 저는 흑관중 같은 거예요. 원래 삼국지 역사 저도 재미없어요. 근데 나관중 새끼가 살을 붙여서 재밌게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적벽대전에서 황계가 곤장 100대를 맞고 조조한테 투항했다? 씨발, 할아버지가 곤장 100대 맞고 어떻게 살아있어요? 뒤지겠죠. 곤장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투항했다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곤장 100대 맞춰가지고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드래곤볼 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쳐보시라고요. 아예 없는 얘기 지어내진 않잖아요. 내가 손오공한테 저격총으로 씨발 사냥했다고 하진 않잖아. 이제 흐름 끊지 마. 쭉쭉 갈 테니까. 아무튼 손오공은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그곳에서 살아남았고, 손오공은 할아버지를 제외한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생명체를 보면 좀 적대시합니다. 왜? 먹을 거거든. 뭐 피라니아야? 죽여 먹어. 코뿔소야? 죽여 먹어. 공룡이야? 죽여 먹어.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아온 애야. 옛날로 치면 그 타잔 같은 데서 사실 따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개하게 살고 있던 손오공.
어느 날 이제 사냥을 하고 피라니아를 그 한 3m짜리를 등에다가 이고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로드킬을 당해요, 손오공이. 손오공 입장에서는 코뿔소 같은 게 와서 박았어. 근데 그게 코뿔소가 아니라 차였어. 근데 손오공이 몸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원래는 뒤지는 건데 안 뒤져. 뒤지기는커녕 생채기 하나 안 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서 그 여의봉을 들고 너 내 물고기 훔치려는 새끼지? 이 찌벌놈아! 이러면서 딱 창을 겨누는데 그 차에서 내리는 게 되게 귀엽게 생긴 닌겐이야. 여자애야. 한 고1쯤 되는 여자. 손오공은 이제 뭐 한 7살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계는 하는데 씨발 약간 이게 뭐지 싶은 거야. 약간 고추도 간질간질하고 뭔가 느낌이 와. 뭐 이상해 좀. 그리고 인간을 본 적이 없잖아. 특히나 여자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약간 당황을 타는 사이에 그 여자의 이름이 이제 드래곤볼의 여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루마인데 그 일본 여고생들이 그 체육 시간에 입는 그 바지 그 부르마입니다. 그 드래곤볼 작가가 약간 변태예요. 원래 그 씹덕들이 변태기가 있어. 그래서 아키라 선생, 아키야마 선생도 사실 약간 씹덕 변태고 뭐 원피스도 마찬가지고 나미하고 로빈 가슴 사이즈를 봐. 그게 정상이냐고. 원래 이쪽 계열은 다들 이 변태기가 좀 있어. 이해하고 넘어가. 그 사람들이 좋은 작품 쓰니까 사람 대접하는 거지. 그 사람들 그림 상업지 못 그렸으면 그냥 그래. 그냥 럭키 레드필이라고 생각하면 돼. 럭키 정태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튼 그 여자애가 이제 좀 이쁘게 생겨가지고 미인계로 스미마생 되시다 이러면서 약간 끼를 부려. 근데 손오공한테는 통하지 않아. 손오공은 사실 성욕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미래에도 손오공은 성욕이 없어요. 그냥 먹는다 싸운다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 새끼야. 그래서 안 통했어. 근데 부르마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나니? 이 호주머니에 차고 있던 어떤 레이다가 삐삐삐삐삐삐삐 연병을 하는 거야. 이게 뭐노 하고 봤는데 눈앞에 있다는 거야. 뭐가? 드래곤 볼이. 작품 이름이 뭐야? 제목이 뭐야? 드라간 볼이잖아. 드라간 볼. 드래곤 볼이 뭐냐면 동그란 구슬이에요. 주먹만 해요. 거기에 별이 하나부터 7개까지가 있어. 1성구부터 7성구까지. 그 7개를 다 모으면 용신이 나와서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 그리고 부루마는 알고 봤더니 세계 초천재, 그러니까 세계에서 전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박사의 딸이어가지고 대가리가 좋아서 이 드라간 볼이 주변에 있으면 삐삐 울리는 레이더를 얘가 만들었어. 그래서 이 드라간 볼을 찾아서 이 첩첩산중까지 들어오게 된 거고 손오공이 그걸 하나 갖고 있었어. 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이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 빤치가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고 도장 깨기 하시다가 목숨만 살려주시면 보물을 주겠다 해가지고 뭐 하나 받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손오공한테 있던 게 4성구야. 그리고 이제 부루마는 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주면 한번 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솔직히 미친년입니다. 7살짜리 애한테. 그렇지만 이제 손오공은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죠. 뭔 소리냐고 그게. 어쩌라고. 엉덩이를 내미니까 똥 싸는 더러운 똥구멍 치워 약간 이래버려요 손오공은. 그래서 부르마가 씨발 내 미인계가 안 통한 적이 처음이노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때부터 이미 약간 걸린 것 같아. 내 미인계가 안 통한 건 처음이야 라잖아. 그전엔 통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무튼 그래서 부르마는 여차저차해서 그 드라곤 볼을 모으고 싶고 한 거지. 그리고 손오공은 사실은 좀 외로웠어. 혼자서 거기서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 맨날 공룡 꼬리 쳐먹고 피라니아 죽이고 코뿔소 뿔 뜯고 놀고 이러는 게 좀 지겨워. 혼자서 한 2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좀 모험 같은 걸 떠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부르마가 너네 보디가드 해라. 내가 아까쯤에 놀라가지고 너한테 총을 좀 쐈잖아. 그러니까 드래곤볼이 실제 여성들의 특징을 참 잘 표현한 게 뭐냐면 부르마는 차를 몰고 가다가 7살짜리 소년을 차로 치어요.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서 보다가 걔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까 놀래서 우지 기관 단총을 꺼내서 손오공한테 갈겨버립니다. 손오공은 몸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아따따따따따 따가따가따 따가울 뿐이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벌집이 되었겠죠. 그래서 부르마는 사실 미친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개 미친년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7살짜리 소년한테 따발총을 쐈다니까. 총 소지됨 이러는데 그 부르마가 전 세계 최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마크 쭈크버거하고 뭐 워렌 버핏하고 합쳐놓은 것만큼 부자예요. 부르마의 아빠가. 그래가지고 뭐 총이고 뭐고 뭐 걔는 뭐 로켓도 갖고 다니니까 뭐. 걔 아빠가 왜 그렇게 부자냐면 캡슐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CEO이자 회장이자 뭐 그런 건데 개발자인데 어떤 물건이든 이 조그만한 캡슐 뭐 한 요만한 음료수 뚜껑만한데 캡슐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캡슐을 버튼을 누른 다음에 던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퐁 하고 나와. 차도 캡슐로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총도 캡슐로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존나 의리의리한 캠핑카, 뭐 요트 이런 것도 여기 다 갖고 다닐 수 있어. 이 이만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집도 나옵니다, 심지어. 그렇지. 이 정도 이렇게 추임새는 좋단 말이야. 집도 나와 뭐 이런 거 좋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부르마 부자라서 베지터가 반하잖아. 여기까지 가면 이제 삐 이건 차단이야.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제 선을 좀 아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요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제 부르마가 되게 부자고 총 같은 것도 캡슐로 다 갖고 다녀 얘는. 얘는 사실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수준으로 화력을 갖고 있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손오공이 부르마의 그 보디가드로 스카웃이 됩니다. 7살인데. 근데 될만해. 왜 총을 맞아도 안 죽잖아. 이런 새끼가 어디 있겠냐고 세상천지. 뭐 몇 명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부르마는 자기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드래곤볼을 모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손오공은 그 뭔지 모르겠지만 재밌겠다. 일단 해보자.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잠깐 여행 좀 갔다 올게 인사를 하고 간단한 짐을 챙겨서 여행을 떠나고 하루 동안 차를 타고 멀리 가다가 이제 잘 때가 돼서 부르마가 이제 캡슐 하나를 꺼내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의리의리한 집이 나와요. 엄청 좋은 집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루 자고 가자. 그래서 와 신기하다. 들어가서 자. 근데 이제 손오공이 애잖아. 7살이잖아. 애들 특징 밤에 오줌 마렵거든. 그래서 한 새벽 1시 2시쯤에 오줌 마려서 깼어. 그래서 나가가지고 오줌을 저렁저렁 이렇게 싸. 그리고 나서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잠이 좀 안 와. 좀 뒤척여. 왜? 옛날부터 얘가 이제 잘 때 버릇이 좀 있었는데 할아버지 불알을 베고 잤어요. 할아버지 불알이 이제 쓸모는 없는데 힘은 없으니까 굉장히 축 늘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뒤통수를 딱 베고 자면은 뭔가 안정돼. 그래서 할아버지 불알을 베고 자는 그런 습성이 좀 있었어. 맞다, 불알 베게 이러고 이제 부르마가 자고 있었잖아. 부르마한테 가서 이제 불알 쪽에 가서 이렇게 눕습니다. 근데 딱딱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노 이러면서 이제 부르마 빤스를 벗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래곤볼 작가는 씹덕 변태가 맞습니다. 예. 럭키 장정태가 맞아요. 벗겨봤더니 불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제 부르마가 끼야 하고 깨서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팬티를 벗긴 손오공이 놀라서 왜 이게 무슨 일이란가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 부르마는 사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고 있었는데 소리를 질러서 깼어. 무슨 일이야 했는데 빤스가 벗겨져 있는 거야. 뭐야 씨발 너 뭐 한 거야. 당장 사실대로 얘기해. 이러니까 너 불알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뭔 불알 미친 새끼야. 아니 씨발 불알 좀 베고 잘라 그랬는데 불알이 왜 없노 이 새끼야. 어디 갔노 너 장애인이노 해버리는 거야 손오공이. 여자는 원래 없다고 병신아. 여자? 그것이 뭔디?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넌 남자고 난 여자야. 그래서 넌 불알이 있고 너의 할아버지도 불알이 있고 할머니는 없고 나도 없어. 이제 알겠니? 오케이. 너 때문에 잠 다 깼다. 어우 식은땀.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 그래서 욕조에 탁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슴이 한 반 정도 이렇게 노출이 돼 있었어요. 손오공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너는 왜 불알이 상체에 달려있니? 토리야마 센세는 씹덕 변태가 맞습니다. 너무 과대평가됐어요. 그래서 부르마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해프닝이 좀 있었고요. 뭐 그러다가 여차저차 드라곤볼을 모아 나갑니다. 미안한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다가 드래곤볼을 모으고 있는 어떤 세력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세력의 이름은 레드 리본군. RR. 사실 RR이면 엔진이 뒤에 있는 후륜차인데 어쨌든 RR이라는 이런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는 애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이 세계 정복을 위해서 드라곤볼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마도 그걸 모으고 있으니 언젠간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레드리본군은 애초부터도 부르마가 좀 타겟이었어요. 걔가 레이더를 갖고 있잖아.
드래곤볼 레이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유일한 생명체가 부르마예요. 머리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부르마를 안 그래도 노리고 있었는데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뭐 부르마가 납치가 되기도 하고 뭐 드래곤볼을 뺏기기도 하고 하는데, 옛날 이제 액션 영화들 클리셰처럼 손오공이 이렇게 한층 한층 보스들을 깨 나가면서 싸워 나가면서 뭐 부르마도 구출을 하고 드래곤볼도 다시 찾고, 그러다가 이제 레드 리본 군의 대장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대장이, 그러니까 원래 레드 리본 군은 정말로 규모가 크고 그 군대예요. 엄청 큰 군대야. 약간 헬싱에서 그 세계 정복 노리는 그 미친 새끼들 있잖아. 그 정도 규모 혹은 그 이상의 규모야. 엄청나게 대규모의 무정부주의자? 약간 이런 새끼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대장도 대단한 새끼일 줄 알았는데 부하들도 센 놈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근데 대장을 만났는데 키가 개 존만한 새끼인 거야. 이 새끼 이렇게 작아도 되나 싶게 작아요, 진짜로. 그 대가리는 커. 팔다리는 짧아. 그러니까 이게 예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거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나오는 이런 창작물에서, 콘텐츠에서들도 키가 작고 대가리가 크고 팔다리가 짧은 새끼들은 제정신인 새끼가 잘 없긴 해요, 솔직히. 원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그런 특색을 지닌 애들이 좀 제정신이 잘 없나 봐. 나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빈신 새끼가 이제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레드 리본 군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하고 그 이족 보행하는 돼지 새끼하고 뭐 이상한 솜사탕 같은 새끼하고 뭐 이렇게 팥을 짜서 레드 리본 군하고 좀 싸워요. 싸우다가 그 레드 리본 군 대장 그 나르 난쟁이 그 개 병신 새끼가 뭐 수작을 좀 잘 부려가지고 얘들이 다 갇힙니다. 감옥 같은데 갇혀. 그리고 사막 가복이었거든. 천장이 유리야. 레드 리본 군 대장이 얘기합니다. 너네는 내일 낮이 되면 이 사막의 태양 때문에 타 죽을 것이다. 나는 니들이 타 죽으면 너네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짓밟을 거다. 막 이지랄을 떨어. 그래서 애들 좋댔다. 손오공 벽을 부셔봐. 비켜. 원펀치 쳤는데 안 부서져. 이거는 벽돌을 가장한 쇠덩이야. 씨부랄 쇠는 나도 못 이겨. 막 이러고 있어. 천장도 절대로 안 깨져. 그래서 좋댔다 내일 되면 우린 다 타 죽는다. 어떡하니 이러고 옆에 돼지 새끼는 여자랑 뽀뽀를 해보고 죽고 싶었는데 막 이지랄하고 막 부르마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고 연병 지랄이 났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손오공이 갑자기 이 위에 어디 깰 데 없나 이렇게 찾다가 Fly to the moon, 풀문을 봐버려요. 보름달을 봐. 얘 갑자기 눈이 이상해져. 이 새끼 눈빛이 이상해. 혼잣말을 합니다. 큰일 났다. 할아버지가 보름달 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키 한 30m쯤 되는 거대 원숭이로 변해버립니다. 손오공의 비밀. 손오공은 꼬리가 달려있잖아요. 정상인은 아니잖아. 얘는 보름달을 보면요, 킹콩만하게 변합니다, 몸이. 그리고 이성을 잃고요, 진짜로 외모가 그냥 킹콩이 돼요. 손오공의 얼굴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킹콩이에요, 진짜. 리얼 킹콩. 그래서 달 보고 갑자기 부부부부부부 하고 이렇게 커져가지고 찬우의 꿈처럼 존나게 커져가지고 그 감옥도 다 부서졌고요. 근데 이성을 잃고 막 다 공격해. 이 씨벌놈들 이러면서 막 다 죽여. 말도 못합니다. 이성을 아예 잃어서 웃기끼 이러면서 다 죽이고 다녀. 그래서 연병 지랄이 났고, 어쨌든 그 틈에 이 친구들이랑은 다 풀려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레드리본 군 걔들도 이제 다 개박살이 났고요. 레드리본 그 대장 새끼가 아마, 확실치 않은데, 그 즈음에 세계 정복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을 이루려고 용신을 불렀을 거예요. 7개를 다 모아서. 그 용신이 이미 나와 있었어. 손오공 새끼는 방금 전에 킹콩으로 변했다가 원상복구되면서 기절했어. 지금 레드리본 군 대장이 세계를 정복하게 해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때 이제 옆에 있던 그 이족 보행하는 돼지 새끼가 갑자기 여자 팬티를 주세요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세계 정복은 막아야 되는 건 맞아. 세계 정복을 막기 위해서 소원을 빨리 말하는 새끼가 장땡이에요. 빨리 말하면 끝이야. 그래서 레드리본 군 수장이 세계 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두 발로 걷는 돼지 새끼가 갑자기 여자 팬티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용신이 존나 큰 용신이에요. 진짜 드라간이에요. 엄청 큰 용신이 나와서 소원을 말하거라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빤스를 달라고 하니까 용신이 눈을 한번 깜빡하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러고 용신이 없어지고 드라간볼이 7개가 하늘에 떠 있었는데 세계 각지로 다시 팍 하고 퍼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진짜 여자 팬티가 펄럭펄럭펄럭하고 그 돼지 새끼 얼굴에 탁 떨어져요. 그 돼지 새끼가 빤스를 탁 보더니 키모찌. 그래서 레드리본 대장이 솔직히 화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화도 안 날 거야. 뭐 진짜 너 죽인다, 패 죽인다, 이 새끼 내 계획을 망쳐, 이 정도 분노도 안 날 것 같아. 그냥 뭔가 현타가 와서 오히려 죽고 싶어졌을 것 같아. 형, 레드리본 군이 아니라 피라후 편이야. 아, 피라후가 레드리본 군 대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악당들이래요. 대충 넘어가요 그냥. 어쨌든 그래서 개만한 난쟁이 새끼가 이름이 피라후였네요. 기억이 난다. 그 피라우 새끼랑은 뭐 이렇게 대충 이별을 고합니다. 진짜 이야기야 아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였는데 대체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레드리본 대장도 난쟁이 맞음. 레드리본 군 대장 누구야? 나 기억이 안 나는 피라우밖에 기억이 안 나. 레드리본 대장이 누구였지? 빠마 머리? 빨간 머리? 뭐 말이 다 달라. 흑인이랑 다니는 애가 있어? 에미넴? 주황머리 애꾸는 기억 안 나는 거 보니까 진짜 걔 듣보잡인가 보다. 오케이. 아무튼 뭐 대충 그러다가 손오공이 그 수련을 하고 싶어져요. 왜냐면 그것이 손오공이니까. 손오공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싸우기 위해서 사는 애야. 그래서 싸움을 좀 잘해지고 싶었어. 그래서 무천도사를 만납니다. 무천도사는 오피셜로 현재 지구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키 작고 애꾸눈에 씨가 피는 애가 있어? 이걸 만찢남이야 그러면? 드래곤볼 찍고 나온 거야? 뭐 씨발 내가 아는 애랑 너무 비슷한데? 소원도 키 크는 거였어? 아무튼 뭐 그래 해가지고 무천도사 수화생으로 이제 들어가요. 세지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만나는 게 손오공의 절친 크리링. 크리링은 대머리고요. 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소문이긴 한데 소림사에서 수련하다가 도망친 새끼라는 얘기가 있고, 크리링이 사실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크리링은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강해지고 싶어서 무천도사를 찾아서 오게 된 거고, 손오공은 약간 뭐 하다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무천도사님을 만났는데 무천도사님이 손오공을 보고 이 새끼 너 제자가 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스카웃이 된 거고. 근데 크리링이 원래 처음에 못 됐어요. 그래서 막 손오공을 괴롭히기도 하고, 손오공이 약간 경계선 지능이거든요. 지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길 같은 거 다르게 알려주고 막 이런 골탕 먹이는 짓을 좀 많이 했었는데, 둘이 같이 수련을 하다 보니까 정이 쌓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둘이 이제 스파링을 맨날 뜰 거 아니에요. 문화생이 2명밖에 없는데 스파링을 뜨면 이 사람 새끼가 아니거든 손오공이. 그러니까 뭐 주먹에다가 몰래 석고 밴드를 해가지고 때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 로우킥을 찼는데 내 정강이가 부러져. 막 헤딩을 했는데 나만 혹이나 막 이런 거의 인간 병기 새끼라서 나르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링은 손오공을 만나고 처음 한 달 정도는 개새끼였는데 한 달 이후부터 정말 순한 양이 돼요. 손오공의 충직한 부하이자 친구가 됩니다. 나르가 바로 치료돼 버려요. 근데 그 크리링이 아마 100m를 7초에 뛸 거예요. 근데 손오공은 한 3초에 뛰죠. 아무튼 둘이 그 밑에서 이렇게 수련을 쌓고요. 그러다가 이제 악당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게 이제 우마왕. 원래 드래곤볼이 그 서유기를 약간 모티브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서유기에서는 손오공의 친구였다가 나중에 적이 되는 게 실제로 우마왕이죠. 우마왕은 이제 소의 형상을 한 사람인데 마왕이잖아. 당연히 나쁜 놈입니다. 손오공도 옛날엔 나빴으니까. 어쨌든 우마왕이 나오는데 우마왕이 막 이렇게 세 개의 보물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뺏어서 자기 배불리는 뭐 그런 새끼예요. 기억이 존나 안 나는데 아무튼 대충 그 무천도사가 싸움을 존나게 잘했잖아. 사실 무천도사가 손오공의 할아버지의 스승님이야. 스승님의 스승님인 거야. 얘가 이제 올타임 넘버원 싸움꾼이야. 은간우보다 한 10,000배쯤 세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제 소시적에, 지금은 할아버지지만 지금 나이가 한 300살 됐어요. 소시적에 이제 싸우고 돌아다니면서 전리품들을 많이 얻었는데, 이 무천도사 전리품 중에 하나가 파초선이냐? 그 부채인데 한번 이렇게 슉 하면은 태풍이 부는 뭐 그런 부채가 있어요. 전설의 부채가. 이 부채를 무천도사가 라면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마왕이 뭐 직접 오진 않았던 것 같고 약간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마왕이 금은보화를 존나게 모아가지고 성에다가 쌓아놨는데 우마왕을 싫어하는 새끼들이 시벌놈들이 우마왕 성에다가 불을 지른 거야. 근데 우마왕 성에 막 너무 진귀한 보물들이 많다 보니까 불이 안 꺼져. 좀 타다가 꺼져야 되는데 불이 절대 안 꺼지고 계속 불에 타고 있어.
그래서 그 파초선을 좀 빌려달라고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옵니다. 그래서 무천도사하고 손오공하고 크리링하고 막 이렇게 우마왕한테 가요. 그리고 손오공하고 우마왕하고 좀 싸우고요. 손오공은 우마왕에 대한 복수로 우마왕 딸을 먹습니다. 뭐 약간 복잡하긴 한데 뭐 대충 손오공이 그때 근두운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씨발 슈퍼카죠. 무천도사가 줬나? 그 근두운을 타고 그 우마왕 딸도 한 7살 돼요. 얘가 이제 뭐 심부름을 하는 건데 같이 니네 아빠한테 가자 이러면서 근두운을 타고 같이 가고 있다가 손오공이 너도 여자 사람이니? 이러면서 사타구니를 바로 이제 체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르마한테 배웠잖아. 남자 사람은 랄부가 있고 여자 사람은 랄부가 없다. 근데 손오공은 하나를 알려주면 반 개 정도 알아먹거든요. 경계선이야. 그래서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손오공 입장에서는 거의 만져보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궁금한 거야. 얘가 이따가 자게 될 수도 있잖아. 랄브 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그냥 턱 만져요. 거시기를. 걔가 화를 내죠.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땡이를 왜? 손오공이 너도 여자 사람이구나. 그럼 여자 사람이지? 아하 헤헤. 너 여기를 만졌으면 날 책임진다는 거야? 책임? 무슨 책임?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질게 말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우마왕의 딸은 그거를 이제 청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7살 때 만져지고 너는 내 신랑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이 약간 과학기술은 한 2500년쯤인데 뭔가 배경 같은 거는 이 조선시대 같은 그런 배경도 많이 나오고 이런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관념 같은 것도 조선시대적인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대충 알아쳐 먹으세요. 그래서 둘이 손오공은 알지 못하지만 우마왕의 딸은 약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뭐 자기 애비한테 데려가고요. 손오공하고 싸워요. 네가 내 딸 보댕이 만졌냐 이러면서 막 존나게 싸우고 손오공이 조금 밀립니다. 하지만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겨우겨우 좀 이기고 근데 뭐 완전하게 이긴 건 아니고 그래서 약간 이겨가고 있을 때쯤에 무천도사님이 탁 도착해. 무천도사를 본 우마왕이 아니 사부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알고 봤더니 우마왕도 무천도사 제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싸움을 멈추고 파초선을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수제자와 싸우게 됐네요. 근데 파초선이 뭐 어떻게 됐습니다. 파초선이 없어졌어. 어떻게 없어졌는지 기억이 안 나. 파초선으로 불을 끌려고 그랬는데 불이 더 커졌나 그랬던 것 같다. 하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불이 났는데 부채질을 하면 불이 더 커지겠지. 불이 안 꺼져. 그래서 무천도사가 불만 꺼주면 되는 거지? 우마왕이 네? 오케이. 무천도사가 원래 한 50kg쯤 나가게 생겼어. 완전 할아버지 300살이야. 허리도 굽었고. 근데 무천도사 아저씨가 갑자기 아우 오랜만이구만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몸이 씨발 로니 콜먼이 돼. 슈퍼 근육질 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우 사부님 살아 계시군요. 설마 그거 보여주십니까? 그거다. 이러고 네. 르기 파 무천도사는 에네르기파라는 장풍을 쏴요. 장풍이 약간 레이저처럼 나갑니다. 우마왕 성에다가 에네르기파를 쏘고요. 우마왕 성이 먼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마왕이 평생 동안 모았던 금은보화가 전부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무천도사는 우마왕한테 얘기하죠. 불 껐다. 우마왕이 따지죠. 손을 다 날리시면 보물 다시 찾으려고 불을 꺼달라고 한 건데 손을 날리시면 어떡해요. 아까 내가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지. 불만 끄면 되는 거지? 라고 물어봤는데 네가 뭐라 그랬어? 네 라고 했지. 자 지금 불이 꺼졌니 안 꺼졌니? 꺼졌죠? 됐네. 그리고 이제 우마왕은 좀 착한 마음을 먹고 제가 너무 재물에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소소하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마왕이 무천도사를 못 이기니까 그 지랄 하는 거지. 만약에 힘이 셌으면 사부님이고 나발이고 씨발 빠따 치고 바로 또 보물 찾으러 다니고 우시지마처럼 무천도사한테 최소한 2배는 받아내야겠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무천도사가 싸움을 너무 잘해. 약간 설정 붕괴긴 한데 무천도사는 실수로 달을 없앤 적도 있어요. 에네르기파를 쏘다가 재채기기가 나와가지고 잘못 쏴서 달을 없애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 코미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어쨌든 무천도사가 싸움을 존나 잘해요. 인간 중에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마왕이 쪽도 못 써.
아무튼 그 지랄 하다가 손오공이 신한테 부탁을 받아요. 신이 있어. 신은 녹색이에요. 대머리고 더듬이가 있어요. 신이 기억났다. 이제 기억났어. 누가 아파요. 누가 아픈진 까먹었어. 그래서 손오공이 그 바벨탑으로 가면 바벨탑 끝까지 올라가면 신이 먹는 콩이 있대. 그 콩을 먹으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거야. 그래서 바벨탑을 올라가서 실제로 그 선두라는 거를 봤습니다. 카린탑, 바벨탑에서 온 거잖아. 그래서 그걸 구하러 갔다가 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위에 있는 신까지 만나러 가요. 신한테 부탁을 받아요. 난 신이라서 직접 행동을 할 수는 없는데 너가 피콜로라는 악마 쓰레기 새끼를 좀 처단해줬으면 좋겠다. 제가요? 내가 또 수련도 시켜주고 할게. 그래서 거기서 수련도 하고 선두도 몇 개 받고 계약을 해요. 퀘스트를 받은 거죠. 신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지구에 떨어져 있었다. 약간 슈퍼맨 같은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게 생명을 유지해 갔다. 그러다가 이제 예를 쌓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신이 되는 수업을 받게 됐는데 힘들게 살았던 시절에 내 안에 남아있던 악이 있어서 그 악을 없애려고 하다가 그 악이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약간 스포긴 한데 그 신새끼가 알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의 대머리에 더듬이가 있는 새끼인데 마음 먹으면은 아가리에서 알이 나와요. 사람 대갈통만한 알이. 그렇게 하면서 나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신이 자기가 가진 부정적인 기운을 전부 그 알에다가 넣어가지고 싼 것 같아. 그리고 그 알에서 태어난 새끼가 피콜로예요. 그리고 그 피콜로는 신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죠. 신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걔는. 그 새끼는 이제 신한테 복수하는 것만 꿈꾸며 살고 있고 매우 강해요. 손오공한테 그 새끼를 좀 처단해 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가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만나요. 천하제일 무술대회라는 게 있는데 무천도사 밑에서 이제 수련을 하던 애들이잖아. 그 무천도사가 그 천하제일 무술대회 1회부터 100회까지 우승한 사람이야. 그리고 은퇴를 했어. 백연 우승하고. 그런 사람이고 이제 천하제일 무술대회는 계속 하고 있고 제자들도 이제 출전을 시킨 거죠. 거기에 이제 우연히 피콜로도 나옵니다. 쇼미더 무술 같은 거, UFC 같은 거. 쏘리. 중간에 내가 하나 까먹었다. 대충 넘길게. 그 피콜로 새끼가 있는데 이 피콜로 새끼도 주라관보를 모아요. 왜냐면 피콜로가 늙었어. 신하고 피콜로가 대충 한 500살쯤 돼요. 너무 늙어가지고 힘이 좀 쇠해졌어. 드라곤볼을 모아서 전성기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드래곤볼을 모으려고 여차저차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결국 모아요. 그리고 소원까지 빕니다. 나에게 젊음을 줘라 해가지고 피콜로가 원래는 노인네 새끼였는데 쭈글쭈글한 녹색 괴물이었는데 존나 팽팽해져요. 자크처럼. 이제 손오공하고 싸움을 하고요. 손오공이 시브랄 펀치 같은 걸 날려요.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아톰같이 펀치를 날려서 피콜로가 배돼지가 뚫려서 죽어요. 왜냐면 손오공은 어린이니까 작잖아. 그래서 배를 뚫고 지나가 버려. 피콜로가 이런 씨벌것 이러면서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 알에다가 하면서 알을 하나 쳐 뱉고 뒤져요. 근데 사람들이 알을 싼 걸 못 봤어. 하늘에서 배가 뚫린 채로 저 새끼 잡았다 하고 있을 때 얘가 이제 몰래 알을 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못 봤어. 피콜로는 뒤졌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마주니어. 그러니까 피콜로 2세인데 그냥 얘를 피콜로라고 칩니다. 일반적으로. 마주니어 새끼가 알에서 나와서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몇 년이 걸려도 반드시 복수한다 이러면서 알에서 깨어날 때부터 한 3살쯤 돼요. 얘는 말도 하고요. 바로 녹색이고 더듬이 달렸고 반드시 복수한다 씨발놈들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억이 전달이 되는 거야. 후대까지. 유전자의 기억이 새겨져 있어. 그래서 무천도사, 신, 손오공, 씨발 다 패 죽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애기인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혼자서 수련을 막 해요. 수련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몇 년 뒤에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손오공하고 크리링은 이전에도 나갔었다. 이전에 나간 거 제가 좀 까먹었는데 그 전에 나갔던 거 에피소드 조금 알려드리자면 크리링 첫 상대가 냄새가 존나 고약한 새끼였어요. 파리가 계속 들끓어. 너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새끼가 와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힘이 빠져. 씨발 코가 썩노 이러면서 힘을 못 쓸 때 두드려 패가지고 이긴 새끼였어. 크리링도 그런 새끼를 만나가지고 하고 막 겨드랑이 겨 이러면서 와가지고 크리링이 냄새가 나서 어지러워서 못 사고 있어 이러면서 존나 쳐맞았어. 근데 손오공이 관중석에 있다가 갑자기 크리링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크리링!
넌 코가 없어. 그 크리링이 싸우다가 갑자기 아 머리 아파 아 냄새나. 과거의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야. 나는 코를 파본 적이 없다. 코를 풀어본 적이 없다. 무천도사처럼 여자 빤스 보고 코피를 흘려본 적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코가 없으니까. 응. 그래서 상상으로 냄새를 맡고 있었던 거야. 상상 냄새. 코가 없어서 쉽게 이깁니다. 그리고 손오공도 뭐 이상한 뭐 찐득찐득한 액체 뱉는 공룡 새끼랑 싸워서 이기고, 크리링하고 손오공하고 결승이냐? 처음에? 아니지. 천진반이지. 천진반 먼저지. 아무튼 크리링도 한번 싸우고요. 크리링이 의외로 선전을 하고, 거기 천진반이라고 눈알 3개인 새끼가 있어요. 대머리고. 여기 대머리가 너무 많이 나와 드래곤볼에는. 천진반이라고 이제 무천도사에 라이벌이 있어요. 근데 걔가 라이벌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천도사 제자였나? 아마 그럴 건데 이 새끼가 이제 사파가 됐어. 아 미안하다 씨발, 그게 두 번째 천하제일 무술 대회구나. 쏘리 미안. 첫 대회에서 이제 뭐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해 나가고요. 거기 제키 춘이라고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손오공이 져서 2등을 하고 제키 춘 할아버지가 1등을 하는데, 제키 춘 할아버지가 사실은 무천도사 할아버지가 자기 제자들을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출전시켰는데 이 새끼들이 너무 세서 우승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우승을 하면은 싸가지가 없어질까봐 자기가 나가서 우승을 해버립니다. 근데 무천도사도 진짜 진땀 뺐어요. 질 뻔했어 손오공한테. 근데 어쨌든 뭐 장회승인가 해가지고 아마 이겼던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천하제일 무술대회였고, 두 번째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이제 피콜로 새끼 나오는 거. 그게 두 번째인가? 아무튼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데, 거기서는 이제 눈깔 3개 달린 천진반 새끼 나오고, 그 다음에 천진반에 스승님 아니면 사형이 있어요. 맞다. 천진반 스승님이 무천도사의 라이벌이라고 주장하는 2인자 새끼고, 이 새끼 동생이 좀 세요. 쌔바닥 살인마야 이 새끼가. 그 유명한 이 새끼가 어떤 새끼냐면, 1회전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상대가 약간 그 패드립을 날렸어. 이 예미 없는 새끼 씨발 너 중국인지 개새끼야, 유 차이니지 씨발 새끼야, 이렇게 하니까 이 새끼가 빡이 쳐가지고 옆으로 확 온 다음에 관자놀이에다가 혓바닥으로 해버리거든. 여기가 빵꾸 나서 죽어버려. 걘 좀 세. 타오파이질이 야무차 이미 이미 스킵됐어. 야무치는 나가 있어. 그 사람 죽여버려 그 새끼. 그리고 그 새끼는 살인 청부업자예요. 얘가 살인 청부업을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일이야 쉬고 있었는데 이러면 청부를 맡기는 애들이 굽신거려요. 저기 타오파이즈리님 저기 의뢰 하나만 받아주십시오. 100만 달러 돈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목표는 여기 사진 여기 있습니다. 주소는 그게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이 새끼 죽고 싶나? 나는 무조건 좌표로 받는 거 몰라?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북위 132, 서쪽 23도 방향 6.8km. 오케이. 이러더니 그 건물에 기둥이 있었어. 기둥 아랫부분을 발끝으로 이렇게 톡 차. 금이 쭉 가. 그리고 살짝 점프해가지고 기둥 위쪽을 톡 쳐. 금이 쫙 가. 그러니까 기둥을 딱 뽑아. 한 3m짜리 기둥을 뽑아요. 그리고 이쪽인가? 이러면서 기둥을 던지고 그 던진 기둥에 점프해서 올라타. 그래서 그 기둥이 딱 착지하면은 아까 말한 좌표에 착지를 이 새끼는 원피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새끼야. 엽섬으로 이렇게 가면 돼. 그거 도착해가지고 사진 딱 보고, 너냐? 누구세요? 이러면 죽어.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새끼긴 해. 싸움도 잘하고 극악무도하고 능력이 좋아. 그리고 이제 이 새끼도 그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나와요. 그리고 아직 얘만큼 세진 않지만 더 큰 잠재력을 가진 새끼가 이제 천진반. 이 천진반이 방금 말한 그 파오파이즐이 그 새끼의 형의 제자인데 잠재력이 존나 뛰어나고, 나중에 이제 아키라 센세가 이제 오피셜을 낸 게 천진반은 사실 외계인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깔이 3개잖아. 이거를 원펀맨에서 약간 오마주 한 것 같죠? 시즌 1 대장 그 새끼. 그래서 천진반은 굉장히 잠재력이 큰 젊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승하러 나왔고, 뭐 어찌됐든 손오공이 타오파이즈리도 해치우고 결승전에서 천진반을 만나서 존나 고전합니다. 이게 왜 고전하냐면 천진반이 씨발놈이 팔이 4개가 돼요.
팔이 원래 두 개인데 두 개로 싸우는데 갑자기 잠깐 기다려 이 씨발로 막 이러면서 이야 이러면은 견갑골에서 갑자기 팔이 두 개가 더 나와. 팔이 네 개야. 그래서 손오공이 팔 두 개, 다리 두 개잖아. 두 팔로 팔을 잡고 또 두 팔로 다리를 잡은 다음에 손오공은 아직 애잖아. 1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네 개를 딱 잡은 다음에 하늘로 들어서 계속 대가리로 박어. 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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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쿠. 이러면 손오공은 사지가 이렇게 묶인 채로 배빵을 계속 당하는 거야. 대머리한테. 이런 치사한 짓거리를 존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새끼가 그거 태양권 쓰는 거 맞지? 막 손오공이 너 씨발 빤치맛 좀 봐라 이러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진반 그 대머리 새끼가 태양권 이렇게 쓰면은 씨발 진짜 태양이 하나 더 뜬 것처럼 전부 다 눈뽕을 당해. 아무것도 안 보여. 씨발 막 눈이 멀 것 같아. 막 진짜 천사가 강림한 것처럼 케일 강림한 것처럼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난 인간이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무도 안 보여. 씨발 막 태양권 쓰고 연병을 해요 막. 그래서 진짜 힘들게 손오공이 우승해. 아 그리고 크리링이 원래 좀 나르시시스트였다 했잖아. 손오공한테 쳐맞으니까 참는 거지. 손오공하고 한 2회전 3회전쯤에서 만났어. 서로 약간 찝찝한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야. 크리링이 치사하게 손오공 꼬리를 잡아요. 손오공은 꼬리가 약점이야. 꼬리를 잡으면 힘이 빠져요. 손오공이 하면서 힘이 빠져버려. 그래서 손오공이 질 뻔하죠. 질 뻔하다가 아니고 어쨌든 천하제일 무술대회 첫 번째는 무촌도사 제끼춘이 1등을 하고 2회에서는 손오공이 아마 우승하고 천진반이 2등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하제일 무술대회 3화에서 이제 손오공이 수련을 떠나요. 한 2년. 예, 솔직히 말해서 이제 무천도사한테 배울 게 없어. 무천도사한테는 사실 에네르기파 하나 배웠으면 끝난 거야. 무천도사는 에네르기파 원툴이에요. 그래서 무천도사 밑에서 에네르기파를 배웠어. 사실 뽕 뽑은 거예요. 단물 쫙 빤 거야. 그래서 수련을 혼자 떠나. 그 시기는 안 보여줍니다. 갑자기 2년인가 3년 뒤가 되고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열려서 크리링이랑 무천도사랑 야무치라는 애가 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뭐 부르마랑 이렇게 와가지고 분명히 이번 대회 출전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훤칠하고 잘생긴 애가 오랜만이야 부르마 크리링 너 왜 키가 줄었어 이지랄 하면서 나온 거야. 손오공이 3년 동안 2차 성징이 와가지고 키가 평균적으로 한 175 정도가 됩니다. 크리링은 여전히 키가 한 120쯤 돼요. 굉장히 번듯한 남자가 돼서 오는데 이때가 대충 한 16, 17살쯤 된 것 같아. 한 고2 정도? 늠름해져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사실 따놓은 당상처럼 너무 세 손오공은. 근데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 옛날에 죽은 줄만 알았던 피콜로 새끼가 그냥 왔어요. 보고 놀랍니다 사람들이. 씨발 저 피콜로 아니야? 뭐야 피콜로 죽었는데 씨발 저 새끼 뭐지? 근데 뚜벅뚜벅 걸어와요 손오공한테. 네가 내 애비를 죽였냐? 안녕 녹색인간 너네 아빠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를 잇다니 씨벌 새끼. 우리 아빠 이름은 피콜로다. 피콜로 쓰레기인데 우리 아버지를 모욕해? 너를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널 쓰러뜨리고 내가 최강임을 증명하겠다 이러면서 가버려 피콜로가. 어쨌든 천하제일 무술대회 손오공이 출전한 걸로 이제 3회차가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천진반도 또 나오고요. 천진반 필살기가 뭐냐 기공포냐?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기공포가 뒤져요. 천진반이 그 손오공이 천진반한테 진짜 기를 못 썼던 이유가 저번에 천진반은 날라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쯤에 타오파이즈리보다 타오파이즈리가 더 사형이잖아.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살인 청부업자인데 천진반이 포텐셜이 더 크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파이즈리는 못 날라다녀요. 그래서 기둥을 던져서 타고 다니는 거잖아. 천진반은 널러 다녀. 그래서 천진반이 날아다니면서 막 해버리니까 손오공이 좀 힘들었던 거거든. 근데 천진반이 필살기를 하나 익혀옵니다. 이 기공포라는 게 있어요. 일단 널러가 지금 하늘이야. 그리고 이거 뭐냐 프리메이슨 마크 있지. 이거 나는 이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 마크 있지. 그거를 이 땅에다가 이렇게 해. 하늘에 날고 있으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기공포 확 하면은 보이지 않는 힘이 밑으로 확 쌓아지는데 존나 세. 문제가 뭐냐 한 번 쓸 때마다 내 HP의 50%를 써요. 기공포 하면은 50%를 써. 그걸로 끝내야 돼. 두 번 쓰면은 이제 죽어. 한 번만 써야 돼. 참고로 이제 요거 좀 스포일러 조금만 하겠습니다. 천진반하고 손오공은 악연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친구가 돼요. 셀이라고 존나게 센 새끼가 지구를 이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 새끼랑 싸울 때 천진반이 주제넘게 나서요.
손오공이 그때 쓰러져 있어서 회복해야 되나 뭐 선두 먹고 있을 때 선두 먹을 타이밍 벌어주는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때 셀이 손오공 씨발년 뒤졌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어떤 힘이 압도적인 힘이 내리 눌러가지고 땅으로 팍 넘어져. 뭐노 하면서 천장을 봤는데 눈깔 3개 달린 새끼가 대머리 새끼가 하늘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기공포를 쓴 거야 셀한테. 그래서 이 씨벌놈이 기공포 셀이 또 이 씨발 왜 이렇게 세노 저 인간 아니야? 기공포 그 천진반이 데리고 다니던 펫이 있어요. 사람처럼 생겼는데 애완동물이 있어. 걔도 날라다니거든. 조그만해 요만해요. 걔가 천진반 야매라 그래서 옆에서 이제 크리링이 왜 지금 잘 맞고 있는데 왜 저거 저렇게 많이 쓰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2번 쓰면 뒤지는 건데 수련을 해서 한 5번까지 쓸 수 있어. 근데 벌써 6, 7번을 쓴 거야. 기공포 해가지고 셀이 이게 맞고 있긴 해. 이제 손오공은 선두를 꼭꼭 씹어 먹고 있어. 기공포 벌써 5번 써가지고 한 번 더 쓰면 뒤져. 셀이 이 개새끼 언제까지 쓰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그 애완동물이 초파 같은 애가 야메떼 하는데 마지막으로 기공포 쓰고 하늘에서 나뭇잎처럼 싹싹싹 떨어져. 셀이 마지막 거 쳐맞은 다음에 아우 씨발 고막 나갔네 이 개새끼야. 힘 다 썼구나. 넌 뒤졌다 이 씨발놈아 하고 트런들처럼 뛰어가. 여기가 트라말이다 이러면서 뛰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뒤져있어. 씨발 힘 다 써서 뒤졌어 천진반. 그러니까 천진반이 어떻게 보면 게이득이에요. 셀 존나 까고 그냥 죽어버렸어. 스포일러를 좀 했습니다. 좀 뒤에 나온 내용인데 천진반은 사실 이게 다야. 이미 죽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시전자가 천진반인데도 먹히는 거 보면 기술 스펙이 꽤 높은가 봄. 그 개수라고 하죠. 개수가 높은가 봐. 뭐 아무튼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세계 최고를 가리자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데 마 주니어가 진짜 세요. 그리고 손오공하고 결승전에서 천진반은 이제 조금 처집니다. 4강에서 그냥 꽤 쉽게 떨어지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 천진반이 손오공을 이기기 위해서 천진반도 필살기를 만들어 왔어요. 저번에 팔이 4개가 됐잖아. 이번에는 내가 4명이 돼. 천진반이 갑자기 막 몸에 상처도 막 나있고 해. 씨발 샹크스 따라서 이렇게 탁 서 손오공 앞에. 4강전이야. 약간 징동처럼 서 있어. 그리고 이제 손오공 T1 오랜만이야 천진반 이번엔 내가 이길 거다. 조금 겨뤄보다가 이 정도인가 이 정도인가. 천진반이 갑자기 경기장이 정사각형인데 한쪽 귀퉁이로 가서 내가 너를 이기기 위해서 필살기를 준비했다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4명이 돼. 그래서 네모잖아. 네모 귀퉁이에 이렇게 서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손오공한테 막 장풍 쏘고 돌 던지고 연병을 하는 거야. 손오공이 씨발 이게 뭐노 여러 명이랑 안 싸워본 거야. 막 아우 이따이요 막 좀 하고 있어. 아무것도 못하죠? 이러면서 4명이서 하늘로 쭉 올라가서 기공포 비스무리한 거 약간 죽진 않는 거 약간 미니 기공포 같은 거 요렇게 기공포 이런 것도 4명이 쏴가지고 손오공이 으악 이게 당하고 있었어. 천진반이 승리를 확신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천진반이 4명이죠. 어떠냐? 이거는 여자친구와 놀다가 개발한 것이다. 고추가 4개지요. 손오공이 갑자기 씩 웃더니 호도도도 뛰어가가지고 천진반 4명을 전부 다 로우킥을 차서 장외로 떨어뜨려버려. 팜팜팜팜 해서 장외로 떨어뜨려버려. 천진반 아웃. 천진반 끝. 장외 하면 그냥 그대로 게임 종료거든요. 경기장 밖에 땅에 발을 디디면 안 돼요. 날아다니는 애들이 유리하고. 손오공이 4명하고 싸우다가 깨달은 게 있어. 고통이 4분의 1이다. 이 새끼 펀치력 4분의 1 됐다. 똑같은 힘을 가진 4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 힘을 논아서 25%씩 논아서 4명이구나. 족밥이네 이 새끼. 아니 그러면 천진반 1명도 나한테 안 되는데 25%씩이면 족밥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겨버립니다. 런치 게이득. 그래서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피콜로하고 이제 결승전에서 만나고요. 정말 세기의 대결을 펼치고 손오공이 이기고 피콜로는 내가 졌다 죽여라 하고 있는데 손오공이 약간 악수 같은 걸 청합니다. 내가 널 왜 죽여? 너네 아빠는 쓰레기라 내가 죽였지만 넌 살려줄게. 손오공은 쓰레기가 맞아요. 해가지고 일으켜주고 피콜로는 칫 목숨을 빚지다니 칫 이러면서 가요.
그래서 원래 토리야마 센세는 이 피콜로까지 하고 끝내려고 하셨어. 원래는.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렇게 모험을 떠나고 성장하고 색드립 같은 것도 좀 넣고 이런 식으로 좀 연재해서 대충 한 15권 정도에서 이렇게 끝낼 각이었어요. 길게 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그때도 이미 드래곤볼은 거의 최고의 인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집부에서 좀만 더 늘립시다. 토리야마 선생이 아니 씨발 외계인 출신 눈깔 3개 달린 새끼도 이겼고, 아니 신하고 몸이 분리된 녹색 괴물 새끼도 이겼고, 다음 뭘 이겨 씨발. 고질라 출연시킬까? 뭐 어떡하자고. 방금 말 잘했다. 천진반이 외계인인 컨셉이었잖아. 그렇죠. 외계인이 쳐들어온 걸로 합시다. 그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씨발로마?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토리야마 센사가 이제 천재인 게 편집부에서 일단 연장을 해달라고 말을 했어. 거절하기가 좀 어려워. 돈을 많이 줬어. 그래서 어거지로 늘리긴 늘려야 돼. 이게 늘어나면 이게 재미가 없어지거든. 존나 웃긴 게 토리야마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더 좋은 작품이 나와요. 원래는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을 하다가 본인이 이만큼 하려고 그랬는데 어거지로 연장을 하면 이 뒤에가 이제 뱀꼬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가 준비해놨던 거는 약간 상타치 정도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게 급조를 하면은 씨발 거의 다이아몬드가 나와. 그게 이제 사이어인이에요. 손오공이 사실 처음부터 사이어인이었던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좀 신기한 아이 정도인 거예요. 어차피 그 세계관이 눈알 3개 달린 새끼, 뭐 녹색인 새끼, 뭐 공룡도 다니지, 익룡도 다니지, 뭐 이상한 세계관이잖아. 꼬리 정도 날 수 있거든요, 사실. 더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근데 외계인이 그 천진반을 약간 재미 삼아서 그냥 외계인일지도 이 정도 컨셉으로 만든 캐릭터인데, 생각해보니까 손오공도 외계인인 걸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오공이 외계인인데 지구로 떨어진 거야. 그리고 손오공은 사이어인이야. 사이어인은 원래 포악해. 사이코패스 전쟁 광들이야. 손오공은 왜 착하냐고? 비행기 타고 지구로 오다가 대가리를 다쳤어. 아까 이거 스포에서 차단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가리를 다쳐가지고 착해진 걸로 하자 해서 사이어인 컨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손오공하고 뭐 삐꼴로하고, 이제 손오공은 애도 낳았어요. 손오반이라고.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손오반이었는데, 오반이었는데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오반. 그 결혼한 이야기도 좀 해줄게요. 그 아까쯤에 천하제일 무술대 세 번째 거 할 때 손오공이 1회전인가 2회전에 이제 개꿀이 걸린 거예요. 여자가 걸린 거야. 비슷한 나이 또래 한 10대 후반 정도의 여자애가 걸렸는데 이뻐. 그래서 개꿀이 너 꽁승이주?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날 기억 못해? 그래서 누구 널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싸우는데 상대가 안 되긴 해. 근데 꽤 세긴 합니다. 인간치고는 세긴 해. 꽤 세긴 해도 손오공한테는 안 되잖아. 근데 얘가 좀 너무 이상한 거야. 뭐 와서 이렇게 파파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어 씨발놈 죽어 이 새끼 이 원수 새끼 막 뭐지? 내가 언제 원수를 산 일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우마왕 딸인 거야. 손오공이 대충 한 5년 전에 고댕이 만졌잖아. 그리고 걔가 너한테 시집 갈게 우리 약혼한 거야 했잖아. 7살짜리들이. 그리고 나서 얘는 혼자서 신부 수업을 계속 한 거야. 아빠 시집을 가려면 뭘 해야 돼요? 네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구나. 요리부터 할 줄 알아야지. 요리학원 다니고 몸매 가꾸고 필라테스 하고 지압 운동하고 막 신부 수업을 막 하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씨발 신랑이 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옛날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안 와 이 새끼가. 씨발 옥보단까지 보면서 공부를 다 하고 있는데 오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이 씨발놈 뭐하노 이러고 있는데 TV를 틀었는데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쌈박질 쳐하고 있는 거야. 이 개새끼가.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 새끼 봐라. 어쨌든 천하제일 무술대회 나가면 볼 수 있다는 거지. 해서 우마왕 딸이라 어차피 걔도 좀 세긴 해요. 근데 이뻐요. 내가 봤을 때 우마왕 뻐꾸기 당한 것 같아. 우마왕 스펙에서 나올 수 있는 딸이 아니야. 뭐 우마왕 집사 딸이나 뭐 되겠죠. 뭐 어쨌든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손오공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싸우게 됐고 손오공이 안 봐줘요 이 새끼는 또. 근데 이제 뭐 세게 때릴 수는 없고 여자니까 장외 시켜서 이제 딱 대고 그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이렇게 화내는 거야? 너 나랑 결혼하자고 한 약속 잊었어? 그런 약속을 했던가? 이거 봐 잊었어 이거 봐. 언제 그랬는데? 그때 근둔해서 내 땡이 만지면서 했잖아. 그럼 결혼하자. 방금 뭐라 그랬어? 결혼하면 되잖아. 이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를 낳은 게 손오반. 씹테토남이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반은 뭐 한 4살 됐냐? 근데 오반이 잠재력은 그 뒤에 나오는 드래곤볼 GT나 슈퍼는 제가 모르고 오리지널 드래곤볼 내에서는 모든 캐릭터 통틀어서 잠재 능력이 가장 높은 게 손오반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나중에 나오는 베지터라는 유명한 사이어인이 있잖아요. 베지터는 그냥 사이어인이 아니고 사이어인 왕자예요. 왕자. 아빠가 왕이에요. 베지터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수혈통 사이어인. 나는 긍지 높은 순수혈통 사이어인의 왕자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토리야마가 손오반을 존나 센 걸로 그려버렸잖아. 그래서 나중에 추가 설정으로 사이어인과 지구인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더 세잼이라고 추가 설정을 만들어요. 솔직히 토리야마 선생은 치밀하게 계산해서 그리시는 건 아니고 즉흥적으로 이제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평화로운 시절이 됐어. 뭐 피콜로 새끼도 말썽 안 부리고 그냥 잘 살고 있어. 그냥 손오공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만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고 한 2년쯤 지났나? 그래서 손오공이 뭐 대충 한 이제 18살, 20살쯤 됐고 피콜로 새끼도 이제 나이가 대충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좀 몸은 이미 성인이고 더 어른같이 생겼어요. 키가 커요. 피콜로는 키가 한 190 됩니다. 2m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각자 집에서 수련하고 있는데 드래곤볼 세계관의 특징, 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가 강한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이러면서 느껴. 그리고 상대가 앞에 있을 때 기를 딱 느끼면서 이 새끼 나보다 세다, 족밥이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어느 곳에서 어마무시한 전투력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더듬이 하고 있던 피콜로도 좀만 더 손오공도 이제 둘째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크리링도 야무치도 막 집에 있다가 갑자기 어딘가에서 어마무시한 큰 기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다 깜짝 놀라서 그리 가요. 갔는데 종아리까지 머리카락이 긴 이상한 복장을 한 전투력 측정기라는 이 스카우터를 찬 라데츠라는 새끼가 나타납니다. 우주선 타고 왔어요. 그래서 손오공하고 피콜로하고 크리링하고 야무치는 안 와도 되는데 야무치도 오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너 누구냐? 기가 사악한 것도 좀 느끼거든요. 그 라데츠가 까까로트는 어디 있나? 까까로트? 크쿠다스 말인가? 개소리 하지 말고 내 동생 카카로트 뭐야? 있었잖아. 왜 아는 척 하지 않지? 꼬리를 보면 눈치챌 텐데. 손오공이 뭔 소리야 씨발놈아. 너 이 자식 머리를 다친 건가? 어렸을 때 다친 적이 있다만. 그럼 그렇지. 어쩐지 지구가 너무 멀쩡하다 했어. 잘 들어라. 우리는 사이어인. 중급, 상급 사이어인들은 사이어인 별에서 행성이죠. 사이어인 행성에서 수련을 쌓고 세계 정복을 하러 다닌다. 후리자님과 함께. 하지만 너 같은 하급 사이어인은 태어난 즉시 우주 캡슐에 태워져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으로 쏴진다. 너가 지구로 쏴진 거지. 그럼 네가 하는 역할이 뭐냐? 지구인을 모두 죽이는 거다. 애기가 어떻게 죽이는데? 뭐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는 달을 보면 원숭이 괴물 킹콩이 된다. 그리고 전투력이 약 20배 강해지지.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지구인처럼 전투력이 개쓰레기인 곳에 배정받게 되면 보름달 한 번 보면 다 끝이야. 근데 너 이 녀석 꼬리가 어디 갔지? 사실은 이러면서 나는 꼬리를 잘랐다. 이런 미친 이 새끼 사이어인이 꼬리를 잘라? 사이어인이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게 꼬리를 잘리는 것이거늘. 너 꼬리가 없다면 짝짓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냥 이걸로만 하는데 진짜 재미를 모르는 녀석이군. 어쨌든 좋다. 카카로트 3일 뒤까지 이 섬으로 시체 1000구를 쌓아놓거라. 무슨 소리야? 못 들었나? 나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로 지구인의 시체 1000구를 이 섬에 쌓아놓거라. 그리고 너와 난 사이어인 행성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거 못해! 슉폭! 와! 이게 네 아들인가? 꼬리를 보니 맞군. 야메테 쿠다사이! 손오반입니다. 야메테 쿠다사이! 네 아들은 내가 데려가겠다. 3일 뒤에 보자고. 야, 지금 씨발 창작이 반이니까 대충 쳐들어. 맥락은 맞아. 라데츠가 나쁜 놈 맞잖아. 그리고 당연히 손오공은
지구인의 시체 1000구를 준비할 생각이 없죠. 그래서 피콜로하고 원래 앙숙이잖아. 근데 피콜로한테 부탁합니다. 어이 피콜로, 지금 이러다가는 우리 지구가 멸망하게 생겼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 우리 둘의 대결은 좀 미뤄지겠군. 그 말은 수락한다는 건가? 다행이야. 너의 아버지는 개쓰레기 악마 새끼여서 내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너는 죽이지 않아도 되겠군. 시벌놈. 손오공은 순수 악이에요. 그래서 3일 뒤 섬으로 피콜로하고 손오공하고 찾아갑니다. 라데츠는 코코넛 열매 먹고 있다가 뭐야, 시체는 안 갖고 왔나? 시체는 없다! 이 새끼들 봐라. 오반을 돌려줘. 이 새끼 발로 팍 차버려. 그러니까 인지를 데리고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손오반 뒤진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라데츠는 스카우터를 가지고 있잖아. 전투력 측정기예요. 참고로 라데츠 전투력이 대충 1000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대충 1000이라고 쳐요. 근데 라데츠가 지금 전투력을 측정을 했는데 손오공이 한 200 몇, 피콜로가 한 300 몇이에요. 씨발 대도 안 해. 이 새끼들 10명 와도 못 이겨. 그러니까 약간 족밥으로 봅니다. 1500이라고 합니다. 이 새끼들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그 기세로 공부를 좀 하지. 뭐 어쨌든 라데츠가 1500. 그래서 뭐 2, 300 딸이라서 족밥 새끼들이니까 인질극도 하지도 않아요. 이거 내가 실력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싸우는데 손오공하고 피콜로가 이제 진심 모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 그러니까 갑자기 전투력이 올라가. 원래 2, 300 달이었는데 삐삐삐 하더니 한 600, 700까지는 올라갑니다. 놀래. 씨발 뭐노. 전투력 왜 올라가. 뭐야 씨발. 지구에 있는 애들은 기를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해. 근데 지금 사이어인들은 더 센데도 기를 못 느껴요. 두 번째, 이 지구에 있는 애들은 진심 모드로 하면 전투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투력이 낮고 싸울 때가 되면 전투력이 올라가. 근데 이 사이어인들은 전투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재면 1500, 내일도 1500, 모레 한 1499, 컨디션 좋으면 1501,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특이해. 신기하구만 이러면서 스카우트 따윈 필요 없겠군 뭐 이러면서 스카우트 치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라데츠한테 안 돼요. 라데츠가 너무 세. 얘 뭐 700, 800 나와도 1500이잖아. 700 더하기 800 해서 1500 나와도 안 되는 거 아시죠? 1500짜리가 무조건 이기죠. 그래서 싸우다가 애비가 뒤질 뻔해요. 손오공이. 손오반이 우리 아빠 때리지 마! 이러면서 라데츠 배대지에다가 헤딩을 하는데 이 오반이 순간적으로 전투력이 한 12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라데츠가 데미지도 입었고 전투력이 너무 높은 거야. 이 나이대에 비해서. 얘는 크면 나보다 전투력이 더 높아. 지금 라데츠가 손오공을 데리러 온 이유가 뭐냐? 이런 하급전사 새끼를 데리러 온 이유가 뭐냐? 사이어인이 지금 거의 다 뒤졌어요. 그러니까 전 우주에 남아있는 사이어인이 한 5명쯤 돼. 형님 1307입니다. 닥쳐 이 새끼야. 이제 그만해. 1200이나 1307이나 씨발. 전투력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라데츠가 위기감을 느껴. 왜냐면 지금 사이어인 중에 살아남은 새끼가 베지터가 1장이야. 2등이 네퍼야. 내야 3등이야. 그리고 손오공 데리고 가서 시다바리 시키려고 했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베지터가 병장이야. 네퍼가 상병이야. 내가 1병이야. 존나 힘들어 씨발 시다바리 짓 하기. 막내가 필요해. 그래서 라데츠 입장에서는 브이로그 막내가 필요해 같은 걸 찍는 거야 지금. 2등병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씨발 나만 맨날 시다바리 짓 하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손오공 데리러 온 거란 말이야. 2등병 데리러. 근데 씨발 이 새끼가 새끼를 깠는데 나랑 네퍼 사이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럼 내가 이 존만한 새끼 비위를 어떻게 맞추고 살아. 비위 안 맞추면 되지 않나. 이 새끼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손오공 손오반을 다 데리고 갔어. 베지터가 손오반을 보고 이 쓰레기는 뭐냐 전투력이 50인데 그게 필요 없는데 그냥 죽여야지.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죽이지 마 하는데 전투력이 막 1500, 2000까지 올라가. 이제 좀 더 커서. 그러면은 앞으로 네가 랭킹 3다. 그럼 라데츠 입장에서는 누가 넘버 3래? 내가 안 돼. 전투력 순위야. 사이어인은 전투력으로만 얘기해요. 나이도 없어. 네퍼가 베지터보다 한 20살 많거든. 근데 베지터가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 네퍼가 물 떠다주고 막 해야 돼. 그런 세계관이야 사이어인은. 그러니까 상급자가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그 베지터가 키가 존만해요. 한 158쯤 돼. 만약에 라데츠가 저희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꼬맹이한테 제가 서열이 밀리는 건? 너 방금 뭐라 그랬냐? 서열이 그 전에
나한테 그런 거냐? 아니. 지금 저한테 키가 작다고 놀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베지터님. 지금 제 키가 작은 걸 손오반한테 욕하는 척하면서 저를 놀리신 건가요? 사지를 찢어 드릴까요? 이렇게 될 게 뻔해. 그래서 안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손오공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라데츠가 오반을 죽이려고 그래요. 발로 차서 죽이려고 하니까 에비보다 먼저 피콜로가 안 돼 오반! 이러면서 막아줘. 피콜로가 부상을 좀 입었어요. 이따요 팔이 잘렸어요. 이따요. 아저씨 샹콜로 팔이 새 팔이지요. 발 샹크스 신새끼 팔이 안 나? 나는 피콜로 녹색 괴물 팔다리가 잘려도 나오지요. 이러면서 아우 라데츠가 이제 빡이 돌아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제 손오공이 이지랄 할 동안 이제 막고 있어. 피콜로 새끼 더듬이 새로 날 시간에 싸우고 있었는데 손오공이 존나 쳐맞아 막. 그래서 막 피 토하고 연병을 해. 그런데 라데츠가 이 병신 새끼 너 같은 놈 쓸모없다.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손오공이 몰래 주짓수를 배웠어.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걸어가지고 다리도 이렇게 감았어. 씨발 찐녀처럼 감았어. 감아가지고 피콜로 쏴! 피콜로가 필살기가 있어. 마관 광살폰지, 마광 관살폰지 이렇게 여기다 모아. 이거 씨발 그 뭐야 유유백서 따라한 것 같아. 여기다 에너지를 모아. 손오공은 에네르기파잖아. 에네르기파 이거잖아. 피콜로는 마광 관살포 이러면은 좀 뾰족한 게 나가요. 에네르기파는 좀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나가고 마광 관살포는 좀 약간 더 레이저 같은 거고 약간 효과가 좀 들어간 게 있어. 마광 관살포 이걸 쏘면은 이게 뾰족해서 뚫리는 거야. 에네르기파는 약간 몸이 터지는 거고.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쯤에 야 나 필살기 있다. 네 배돼지 뚫으려고 만든 기술인데 틈을 좀 만들어줘. 그거는 저 새끼가 아무리 세도 무조건 배돼지 뚫림. 이렇게 말을 해놨어. 손오공이 뒤에서 지금 잡았잖아. 그래서 피콜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피콜로가 주저주저해. 장전은 해놨는데 너까지 죽어 이 새끼야. 이건 관통된다고. 피콜로 5반까지 죽일 셈이야. 피콜로가 왠지 모르겠는데 오반한테 애착이 심해요. 지 아들이 아닌데. 그래서 마가가자 해가지고 앞에 있던 라데츠 배돼지가 뚫리고 손오공 배돼지까지 뚫려가지고 둘 다 뒤져요. 둘 다 죽어. 오반 머리에 더듬이 나 있는지 확인해봐야 됨. 내성 더듬이라서 안 들켰어. 그러니까 이게 손오공이 애가 좀 철저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피콜로 새끼가 오반을 보는 눈이 애틋하잖아. 아니 손오반을 볼 때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 이지랄 해버리잖아. 그래서 오공도 의심을 했어. 그래서 손오반이랑 같이 목욕할 때 때를 빡빡빡빡 밀어봤어. 혹시 안에 녹색 나오나? 안 나와. 자고 있을 때 몰래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야. 더듬이 났나 안 났나? 씨발 아니지 아닐 거야 이러면서 더듬이가 없어. 그래서 휴 했는데 내성 더듬이야 씨발. 내성 더듬이라고 더듬이가 씨발 여기 머리 안에 있다고. 그럼 꼬리는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임? 엄마가. 씨발 찌찌가 씨발 이름도 찌찌야. 이름이 찌찌인 애가 씨발 정직하게 생겼냐? 이름이 찌찌인데 엄마가 애를 낳고 딱 낳는데 꼬리가 없는겨. 그래서 손오공은 그때도 수련하고 있었어. 애기 놓고 있는데도. 당해도 싸 그 새끼도. 오면 들킬 거 아니야. 왜 꼬리가 없지? 물론 손오공이 경계선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돼. 근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꼬리를 만들어서 붙인 거죠. 코스프레처럼. 엄마가. 오반 꼬리 가짜예요. 코스프레입니다. 아무튼 손오공이 죽었어요. 라데츠도 죽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 라데츠가 벌써 베지터한테 보고를 했어요. 일름보 새끼. 지구에 사이어인 2명 있음. 그러면 지금 전 우주에 사이어인이 5명밖에 없기 때문에 베지터도 동료를 구하러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베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라데츠가 뒤져가는 와중에 얘기합니다. 너네 좆됐어 이 씨발놈들아. 베지터 지금 씨발 출발했어. 이 별까지 오는데 1년 반 걸려. 1년 반 뒤에 너넨 다 뒤진다 이 씨발놈들아. 이러고 죽어. 지구의 비상 난리 났어요.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제 손오공은 뒤져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섭니다. 염라대왕은 대충 키는 한 10m에 체중은 4톤 좀 나가요. 존나 커요. 사람 형태긴 해요. 거기에서
너 천국, 너 지옥 뭐 이런 걸 하고 계신데 손오공이 온 거야. 오, 이 새끼 애매하노. 살인 사건이 2,800건. 근데 지구 4번 구함.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천국 가야 되냐? 지옥 가야 되냐? 손오공이 갑자기 너 강해 보인다. 나랑 싸울래? 응? 손오공 인생이 쌉해요. 안 고쳐져.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손오공을 개왕이라는 사람이 아니죠. 개왕이라는 돼지 새끼한테 손오공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얘가 능력이 좋아. 이대로 영혼을 소멸시키기도 너무 아깝고 지옥을 가자니 너무 세상을 많이 구했고 천국을 보내자니 사이코패스 살인마 새끼고 애매해. 그래서 개왕이라는 더 높은 염라대왕보다 더 벼슬이 높은 돼지 새끼한테 보내서 인성교육을 좀 시키자 해서 개왕한테 보냅니다. 개왕은 되게 작은 구형 행성에서 살고 있어요. 지구처럼 중력이 있는 구형 행성인데 전체 크기가 한 200평쯤 돼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원숭이 새끼 하나랑 살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개왕하고 같이 수련을 해요. 그 이유는 1년 6개월 뒤에 사이어인이 쳐들어온다잖아. 그래서 수련을 받기로 합니다. 수련만 받으면 돼요? 수련 받고 나서 수련 받기 전에 어차피 드라곤볼로 손오공을 살립니다. 그래서 원래 링 달고 있었는데 링도 없어지고 살려서 개왕 거기에서 이제 수련을 받고 1년 반 뒤에 사이어인이 올 때 이제 데뷔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개왕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점장 같은 거예요. 지부장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지구에 신이 있었잖아. 얘가 지점장인 거야. 그리고 개왕은 지점장이 아니라 지부장. 어느 지부. 그래서 이 개왕이 아마 북쪽 은하계 개왕인가 그래요. 그래서 신 위에 신이야. 이것도 신이 소개시켜 준 거긴 해. 신하고 염라대왕이 소개시켜 줘가지고 신들 위에 신인 개왕한테 갔고 나중에 개왕 신도 나와요. 이 새끼가 이제 존나게 높은 새끼. 아무튼 그래서 개왕 밑에서 개왕권을 배워요. 개왕권은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전투력이 곱하기. 개왕권을 처음에 배우면 곱하기 2까지 쓸 수 있고 수련 여하에 따라서 개왕권 3배, 4배까지 써서 전투력을 곱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련을 하고 지구에서는 피콜로도 수련을 하는데 오반의 잠재 능력을 봤잖아. 라데츠한테 데미지 먹이는 전투력 막 1300 나오는 거 봤잖아. 그래서 손오반을 수련을 시키는데 얘는 아빠랑 다르게 너무 소심해요. 씨뿌피야. 그리고 공부를 좋아해. 독서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얘는 일단 야수성을 좀 키워야겠다 해서 그 괴물들이 잔뜩 사는 사막 같은 데다가 집어 던져요. 여기서 살아남아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살아남아. 여기 샤워는 어떻게 해요? 샤워 같은 거 없다. 똥은 어디다 싸요? 바닥에. 이러고 가버려. 오반이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뒤질 뻔하기도 하는데 오반 특 화나면 존나 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투력이 50인데 화나면 전투력이 1500이니까 막 공룡이 쫓아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뛰다가 얘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씨발 나 숨차. 내가 왜 도망다녀야 되는 거야? 이런 씨발람이. 야, 야, 씨발 너 뭔데 왜 나 따라다니냐? 너 잡아먹을 이 씨발 새끼야. 잡아먹긴 뭘 잡아먹어 이 씨발려나. 귓방망이 대 개새끼야. 귓방망이 때리면 뒤져. 오반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손오공은 너 강해 보인다. 나랑 싸우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피콜로는 조용히 있다가 내가 나설 차례인가 이런 느낌이고 뭐 야무치는 싸우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오반은 야메테 쿠다사이 니게로 살려주세요. 잠깐만. 야, 이 씨발려나. 내가 왜 도망 다녀야 돼? 이런 씨발 족같아서 못하고 야, 이 씨발 새끼야. 덤벼봐. 덤비던가 이 씨발려나. 이러면 존나 세. 손오반이. 약간 요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피콜로가 옳았던 거죠. 여기 야생에다가 던져놓으면은 얘가 이제 야수성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공룡 구이가 나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쫓아왔어. 오반이 존나게 도망가다가 생각해보니까 꼴받아. 그래서 대가리를 한 대 쳤나? 아무튼 공룡이 기절했어요. 나 배고파. 하라가 했다. 배고파. 그리고 공룡 먹을까? 하는데 불쌍해. 공룡 못 먹겠어. 너무 불쌍해.
조금만 먹을까? 이러고 이제 꼬리를 잘라서 티라노니까 꼬리 끝에만 조금 잘라도 이만하잖아요.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불에다가 이제 구워 먹으면서 의외로 맛있네. 그리고 피콜로가 저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피콜로가 츤데레라 너 알아서 살아 이러고 간척했잖아. 안 가고 위에서 보고 있었어. 위험하면 구해주려고. 이제 몇 달 뒤가 됐는데 몇 달 뒤에 이렇게 찾아와 보니까 오바는 이제 옛날 저가 아빠처럼 뭐 여기서 이제 공룡 꼬리를 하루에 한 뼘씩만 먹어야지 이러면서 공룡 기절시킨 다음에 꼬리 이만큼만 탁 잘라가지고 치구워서 맛있다 막 이러고 뭐 익룡 잡아먹고 막 아예 전문가가 됐어요. 그리고 피콜로가 이제 찾아와서 이 정도면 수련을 할 수 있겠군 이러면서 수련을 시작하고 굉장히 혹독한 수련이 시작됩니다. 찌찌 부분에서 와이프랑 같이 보다가 흠칫했네요. 와이프랑 같이 보다니. 공룡 몇 년째 고통받노. 공룡 불쌍해. 꼬리가 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한 리필이 아니에요. 꼬리가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맛있어지긴 해. 점점 굵어지잖아. 오방그릴스. 아무튼 뭐 그래서 수련을 쌓는데 이제 요거는 나중에 드래곤볼 Z라는 게 나와요. 드래곤볼 Z. 드래곤볼 Z가 뭐냐면 우리가 본 드래곤볼의 오리지널 작이 만화책 기준으로 42권까지 나왔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틈새에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따로 외전처럼 빼서 만화책으로 칼라로 해가지고 냈었고 그걸 이제 극장판 같은 것도 만든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옛날 거 드래곤볼은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굉장히 쓰레기입니다. 근데 Z는 볼만해요. 극장판들이 있어서. 약간 그런 건데 그 극장판 에피소드 중에 소노반이 납치돼가지고 막 어떤 괴물 새끼들한테 납치돼서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싸우고 했던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거구나. 그것도 이제 애비 새끼보다 피콜로가 먼저 구하러 가거든. 확실히 그 새끼 내성 더듬이 맞아. 근데 피콜로랑 옛날에 같이 수련했을 때 이제 상상 같은 걸 한단 말이야 오반이. 그러니까 오반이 괴물들한테 납치당해서도 하는 생각이 피콜로 보고 싶다 뭐 약간 이런 거야. 아빠는 보고 싶다 않아. 엄마 보고 싶다 피콜로 보고 싶다 약간 이러거든. 그러면서 상상했던 게 이제 옛날에 같이 수련했던 거. 수련 중에 피콜로가 이제 그 폭포에서 정좌한 채로 한 공중에 떠서 그 마음의 수련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오바는 어린이잖아. 한 10살 됐잖아. 그래서 그 아기 공룡 친구, 날개 달린 친구하고 같이 거기서 막 날면서 놀고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키워 먹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얘 꼬리는 내 건데 아직 작잖아. 그래서 이제 잘 키워서 커지면 이제 꼬리를 또 잘라 먹겠죠. 그래서 어쨌든 애기 공룡이랑 같이 주변에서 놀다가 오반이 휘파람을 시작해요. 휘파람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피콜로가 야메라! 화를 확 내는 거야. 알고 봤더니 피콜로의 약점이 있었어. 피콜로가 휘파람을 못 참아요. 이게 화성침공에서 온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전부 다 오리지널인 경우는 잘 없고 화성침공이라고 존나 오래된 공상과학 소설이 있어요. 영화화도 됐죠. 그 영화가 한 2000년 초반쯤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대가리 뇌가 보이는 이상한 그 헬멧 쓰고 다니는 천룡인 같은 헬멧 쓰고 다니는 그 새끼들 있어. 그 천룡인 헬멧도 사실 거기서 따온 거죠. 그 화성 새끼들이 쳐들어왔어요 지구로. 그래서 막 이상한 너무 앞서가는 과학기술로 레이저 총으로 사람 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걔들이 약점이 있었는데 특정 주파수 소리를 들으면 뇌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인류가 그걸 이용해서 화성 외계인들을 이기는 그런 아주 오래된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따온 거죠. 피콜로도 특정 주파수를 들으면 못 견뎌요.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드래곤볼 제또에서 생각해봐. 사이어인이 외계인이래. 왜? 꼬리가 달렸잖아. 그럼 씨발 더듬이 달린 새끼는 국내인이겠냐고. 뻔하잖아. 피콜로도 외계인이란 말이야. 나메크 성이라는 혹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온 새끼야. 그러니까 어차피 센 새끼는 다 외계인이야. 그러니까 뭐 나루토가 눈깔 대전이고 원피스가 처음에는 저기 열매 대전이었다가 요즘에는 폐기 대전 되고 있잖아. 드래곤볼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지구에서 태어나면 잔잔바리로 살다 뒤지는 거고 좀 한 번치 하려면 다 어디 외계에서 태어나야 돼. 그래서 피콜로 새끼도 외계인인데 나메크 성인 중에 라데치 같은 새끼가 있어요. 그 새끼가 이제 지구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구를 약간 테라포밍 같은 걸 해. 그러면 이제 지구의 엑기스가 열매로 열리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은 강해져요. 젊어지고. 그걸 하러 이제 지구로 하필 왔어. 그래서 손오공하고 피콜로하고 막 열심히 싸우고 거의 뭐 죽을 만큼 열심히 싸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피콜로가 손오반한테 오반! 지금이야! 이러면서 자기 고막을 터트려 버립니다.
푸슉 해가지고 고막을 터트려 버려. 그러니까 오반이 사부님 미치셨어요. 아! 하니까 쳐들어온 나메크인이 그때 걔가 키가 한 50m쯤 되어 있을 때거든. 커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걔가 다 죽었다 씨발놈들 야메떼 야메라 이래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고 있을 때 그 피콜로가 마가가세푸 이거 하고 손오공이 막 이거 해가지고 이제 이겨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K-팝 데몬 헌터스가 사실 드래곤볼에서 온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 손오공은 저승에서 개왕하고 같이 개왕권 배우고 있고 피콜로하고 손오바는 함께 수련하고 있고 그렇게 1년 반이 딱 지나갔어요. 1년 5개월이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또 기가 느껴지는 거야. 존나 센 기가. 피콜로는 이제 그날도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 치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존나 강한 기 2개가 쏜살같이 오고 있는 거야. 우주선 타고 오고 있는 거야. 그 동그란 캡슐이 있어요. 놀래가지고 손오공하고 천진반하고 야무치는 안 와도 되는데 야무치도 오고 막 크리링하고 다 와가지고 착지할 만한 곳에서 미리 다 기다리고 있었어. 베지터하고 네퍼가 내립니다. 네퍼는 대머리고요. 존나 근육질이고 키는 한 2m 되고요. 몸무게는 한 150kg 나가 보이고 체지방은 3%. 베지터는 키가 158. 대가리 존나 크고 팔다리 짧고 그리고 머리는 존나 솟아 있는데 그 새끼 탈모 있어요. 이마가 씨발 이만큼 들어가 있어. 아무튼 그 새끼들이 약간 나홀로 집에 듀오처럼 나타나가지고 이곳인가 내가 딱 좋아하는 환경이군. 피콜로하고 막 애들이 너희들이냐? 너희가 샤브라이인이냐? 사이어인이겠지. 아무튼 너희는 손오공과 손오반을 못 데려간다. 그걸 네가 왜 정하지? 손오공은 이미 뒤졌다. 손오반은 손오반은 못 데려간다. 오빠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베지터가 눈짓을 탁 하니까 네퍼가 갑자기 옆에 있던 대머리 네퍼가 호와 하니까 갑자기 바닥에 있던 돌들이 하늘로 이렇게 둥둥 떠. 막 땅이 막 진동을 해. 막 아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진동을 하고 막 공기의 압력이 막 느껴져. 네퍼 전투력이 한 5,000 돼요. 라데츠가 저번에 1,500이었는데 존나 세잖아. 네퍼 5,000이야 씨발. 그래가지고 거기 그 녹색 더듬이 새끼랑 막 다 개쫄았어. 닌겐자 나이데스 이길 수 없어 막 이지랄 된 거야. 너무 세 씨발. 네퍼 4,000입니다 형님. 씨발 새끼야 니가 백과사전이야 이 새끼야? 드래곤볼 박사야 니가? 아까부터 씨발 전투력을 10의 단위도 아니고 1의 단위까지 정확하게 쳐 얘기하고 자빠졌네. 뭘 죄송해 개새끼야 계속 얘기해. 아무튼 그래서 네퍼가 슬쩍 몸을 푸는데 아무도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에이 씨발 조졌네. 재미 족도 없네. 그래서 베지터가 야 그거 해봐 그거. 한번 할까요 형님? 이 새끼가 갑자기 땅에 쪼그려 앉더니 귀엽게 왕궁둥이를 흔들더니 땅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뿅뿅뿅뿅 이렇게 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콩 같은 거를 숑숑숑숑 심었어. 그리고 나서 흙을 이렇게 탁 덮은 다음에 오줌을 착착착착 갈겼어. 한 10초쯤 지나니까 땅이 막 꼬물꼬물해. 꼬물 재배맨이다. 안에서 재배맨이라는 게 나와. 외계인처럼 생겼고요. 대가리가 존나 크고 키는 한 148쯤 되고 베지터보다 작아요. 팔다리가 존나 짧고 이상하게 생긴 새끼들이 나와. 크롤이 재배맨 채팅 2초만 빨랐어도 차단이었는데 아쉽구만. 재배맨이 한 4마리가 겨 나와가지고 베지터가 손가락질을 탁 하니까 싸우러 나가는데 피콜로하고 손오반 정도만 좀 상대하기가 수월하고 나머지 애들은 밀려. 야무치는 벌써 처맞고 있어. 이 새끼는 씨발 수련은 안 하고 맨날 땡뜨만 하러 다녀가지고 뭐 행복은 했겠지만 존나 약해졌고 크리링도 많이 밀리고 있고 천진반은 조금 낫고 그나마.
막 다 밀려. 재배맨이 존나 세요. 그래가지고 막 위험한 막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뭐 천진반이 뭐 그 기공포 막 이런 거 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좀 뭐 한 마리 정도 잡고 막 연병을 떴는데, 재배맨이 저기 막 이렇게 싸우다가, 맞다 야무치가 뭐 얘들의 약점을 알았어, 이 새끼들 팔다리가 짧아서 아웃복싱그다요 이러면서 야무치가 멀리서 이렇게 툭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 새끼들 밥이네, 나는 포인트로 이긴다 이러고 있었는데, 재배맨이 갑자기 에레레 하더니 야무치 등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씨발 헬스를 너무 많이 했어? 등에 손이 안 닿어 이러고 있는데, 재배맨이 갑자기 붐 터져. 이 새끼 자폭 기능이 있어.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야무치 바닥에 누워있는 그 짤이 나온 거예요. 야무치 죽었어요. 그래서 크리링하고 막 얘들하고 같이 죽었어 신데다로, 야무치 사망. 그래가지고 이제 재배맨 새끼들이 막 기세가 더 등등하니까 막 하고 있었는데, 뭐 어찌어찌 재배맨은 이기고, 네퍼 새끼가 갑자기 재배맨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순간이동 해가지고 눈깔 3개인 천진반 배돼지를 빡 쳐가지고 눈이 막 이만큼 나왔어. 천진반이 이제하다가 안되겠다 이러면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태양 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하게 하니까, 네퍼가 아 씨발 안 보이노, 교회 다닐걸 이러고 있었는데, 천진반이 그 네퍼한테 마간 간살팍 이걸 쐈어요. 네퍼가 씨발 아프노, 마간 간살팍 아프노, 마간 간살팍. 이제 더 쓰면 안 돼. 이제 3번 썼어. 이미 거의 폐병 걸린 사람처럼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퍼가 다 썼냐 올라간다 이 씨발놈아 이러고 있으니까, 그 천진반이 데리고 다니던 그 애완동물이 있어요. 씨발 그 차이니즈인지 뭔지 그 조그마한 게 있어. 키가 한 128쯤 돼. 걔가 갑자기 네퍼 등에 붙어가지고, 네퍼는 헬스를 더 많이 했단 말이야. 거의 뭐 닿을 건덕지도 없어. 씨발 안 닿노 이러고 있는데, 그 차이니즈가 천진반을 보면서 천진반 행복해야 돼 이러고, 재배맨 씨발 너만 자폭하냐, 나도 자폭한다 이러면서 차이니즈가 자폭을 빰, 천진반이 저 위에서 차이니즈. 근데 네퍼가 살아있어. 등에 그냥 화상만 좀 입었어. 아 족같다 진짜. 네퍼 씨발 그냥 먼지만 날려서 아우 씨발 아우 야 어우 그냥 요 정도 느낌. 약간 그 깜빡하고 등에 핫팩 붙이고 자고 일어난 날 정도. 너무 오래 붙였다 요 정도 느낌. 천진반도 아마 빡 돌아가지고 그 이거 계속 쏴가지고 아마 죽을 거예요.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근데 뭐 리타이어는 해요. 그래서 이제 나 힘든 상황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네퍼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크리링하고 손오반하고 막 이런 애들이 아까부터 계속 에이 씨발 손오공만 있었어도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애들 다 뒤지고 이러는데도 아유 손오공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막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베지터가 뒤에 앉아 있다가 움찔했어. 뒤에서 그냥 쇼츠 보고 있었는데 네퍼가 알아서 할 거니까 움찔한 거야. 손오공 카카로트 말인가? 그렇다. 카카로트가 오면 뭐가 달라진 거지? 지는 거지? 카카로트만 오면 너 같은 놈들은 한 주먹에 어머시로이네. 카카로트가 그렇게 강하다면 네 기다려주지. 하지만 계속은 안 된다. 2시간 딱 2시간만 기다려주지. 네퍼 이리 와. 근데 네퍼는 흥분해 있어. 지금 차오즈가 등에 화상 입혔지. 그 눈 3개 달린 새끼가 이거 막 씨발 이거 쏘지. 더듬이 새끼가 씨발 마강간살포 막 이런 거 쏘지. 크리링 그 존만한 새끼는 그 자꾸 대학꽉 막 이거 연병하지 해가지고 지금 약이 바짝 올랐어 지금. 그 게임 중에 사람 4명하고 그 킬러 1명이 해서 사람 4명이 도망다니는 무슨 게임이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킬러를 계속 골려줘가지고 막 이렇게 게임이 좀 잘못된 게 있어. 그 게임처럼 네퍼가 막 놀림을 계속 당했어. 그래서 네퍼가 화가 나서 싫어 그냥 다 죽일 거야. 베지터가 어이 네퍼 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미안해. 옆에 와서 앉아. 딱 2시간 기다려주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 손오공은 뭐하고 있냐. 손오공, 개왕, 염라대왕, 신, 피콜로 등등등이 생각 못한 이 빡대가리 새끼들이 생각 못한 게 있는데, 1년 반 동안 개왕한테 수련을 받은 다음에 사이어인들이 쳐들어올 때 지구로 오기로 했잖아. 근데
그 개왕이 사는 행성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안 한 거야. 그때는 순간이동이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개왕이 있는 곳에서 빠지게 뛰어가야, 그러니까 손오공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가지도 못하는 거리고, 손오공이 좆빠지게 뛰어가야 염라대왕이 있는 곳이고, 염라대왕이 있는 곳에서 좆빠지게 뛰어가야지 지구로 도착하고, 지구에서 또 사이어인이 온 곳 있지, 바벨탑에서 거기까지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 가는데 씨발 또 한 세월이야. 손오공 지금 존나 불이 나게 뛰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손오공이 우리네 친구 같은 거야. 야 손오공 어디까지 왔어? 나 지금 거의 다 도착했어. 이제 씨발 개왕한테 작별 인사하고 있어. 개왕 나 이제 갈게. 고마워. 개왕권 잘 쓸게. 10분 뒤. 아 씨발 어디까지 왔는데 다 왔다며. 아 지금 거의 다 왔다니까. 진짜 주차 중이야. 주차 중. 지금 이제 염라대왕한테 작별 인사하고 있어. 염라 나 이제 갈게. 또 10분 뒤. 아이 씨발 새끼야. 나 먼저 밥 먹고 있는다. 아 좀만 기다리라고. 다 왔다고. 이때 씨발 이제 지구 갓 도착했어. 바벨탑에 인제 왔어. 씨발 새끼. 그래서 2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베지터가 2시간 됐다 이러고 일어나. 어쩔 수 없이 널 죽여야겠다. 그래서 싸워요. 싸우는데 누가 에이스야? 손오반이 에이스죠. 손오반이 화나면 세지잖아. 그래서 네퍼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데미지도 좀 넣고요. 그래서 네퍼가 그 꼬맹이한테 좀 당해서, 손오반한테 당해서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었어. 그래서 베지터가 손오반은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 데리고 가야 되니까. 사이어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다 식구니까. 근데 네퍼가 너무 빡이 돌아가지고 씨발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에너지파랑 뭐 비슷한 뭐 원거리 공격을 존나 센 걸 던져버려. 오반한테. 이거 제가 애니메이션 보고 진짜 오열을 했는데, 오반이 이제 막 힘든 상태에서 존나 센 게 날라와. 맞으면 바로 뒤져요. 그냥. 무조건 뒤져. 그냥 시체도 찾을 수가 없어. 동서남북 어디셔도 시체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빨 다 녹았을 테니까. 그때 갑자기 어떤 물체가 화사사삭 하면서 손오반 앞에 막아. 그래서 네퍼가 쏜 걸 이 새끼가 쳐맞고 뿌아. 피콜로 씨발. 피콜로가 오반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앞에 가서 이걸 막은 거야. 씨발 살이 다 탔어요. 씨발 존나 맛있게 구워졌어 몸이. 뭐 몸에 막 연기가 나. 피콜로 아저씨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래서 유언을 해야 돼. 잘 들어라 오반. 손오공은 너의 아버지가 선체로 죽어버렸어. 씨발. 유언을 끝까지 못 남겼어. 네 입이 바뀌었다를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오반이 빡 돌아가지고 으아 하고 네퍼를 진짜 막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잘 안 되고 네퍼가 베지터한테 좀 혼도 나고 해가지고 이제 딱 싹쓸이 당하려고 하는데, 그때 손오공이 뚜둔 등장. 그때 손오공이 등장해요. 그 나루토에서는 페인이 나뭇잎 마을 없애기 하러 쳐들어왔을 때 그 선인 마을에서 나루토가 도착을 하잖아요. 선인 모드로. 여기 녹색 포르쉐 마크 하고 일본 북치는 소리랑 함께. 그것도 이제 다 이런 드래곤볼 오마주입니다. 여기 다 드래곤볼 쏜 거거든요. 손오공이 등장해가지고 막 천진반 차이니즈 이 야무차 씨발 이 엉망진창이구나. 오반도 거의 죽어가고 막 해가지고 막 쓰러진 애들한테 선두를 일단 먹여요. 이거 먹어 해서 깨어나서 오공 와줬구나.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친구가 되게 늦는 새끼가 있었잖아. 너무 늦어가지고 씨발 새끼 하면서 우리가 밥도 다 먹고, 밥 먹었는데도 안 와. 씨발놈이. 커피까지 먹고 그래도 안 와. 개새끼 너랑 의절한다 씨발놈 하는데 문이 열고 탁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욕을 해야 되는데 그 새끼가 미안 계산 내가 할게. 그러면 괜찮지요 앉으십시오 친구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오공이 계산하러 왔어요. 밥 다 처먹었는데. 그래서 오공이 탁 와가지고 니들이냐 사이아인 너도 사이어인이다. 아니 나는 지구인 손오공이다. 싸움이 시작되고 네퍼가 발립니다. 네퍼가 빨려요. 베지터는 뒤에서 어머 싫어이네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고. 그래서 네퍼를 이기고요. 네퍼 죽나? 죽진 않나? 네퍼 베지터가 죽여버린다. 네퍼가 손오공한테 발려서 베지터 도와줘 이러는데 베지터가 네퍼를 죽여버립니다. 쓰레기 같은 새끼 이러면서. 손오공이 놀라요. 오 씨발. 둘의 싸움이 시작되고 대충 손오공의 전투력이 한 6천, 7천 이 정도 돼요.
네퍼가 아까 한 4천 5천쯤 됐잖아. 그래서 네퍼는 이겼는데 베지터한테는 쪽도 못 써. 베지터가 대충 한 16,000 이 정도 됐던 것 같아. 만 중후반이에요. 상대가 안 돼. 2배 넘게 차이나. 그래서 손오공이 개왕권을 쓰고 있었잖아. 개왕권이 2배 세지는 거거든. 쓰면 안 되는 걸 써. 안 되겠어. 어쩔 수 없구만. 그러니까 개왕이 그걸 보고 있었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지 마. 근데 개왕이 아주 먼 곳에서 보고 있었는데, 오공, 그것만은 안 돼. 아직 너의 신체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 개왕들 사이에서나 쓰는 거라고. 손오공이 갑자기 개왕권 4배다 2배까지만 쓰라 그랬는데 4배 썼어. 그래가지고 지금 순간 전투력은 베지터보다 높아. 막 싸워 씨발. 그러니까 이것도 그 원피스에서 루피가 기아 보스 있잖아. 기아 보스 이거 하는 거나 아니면 기아 세칸도 이거 하는데 좀 싸우다 보면은 조그만해지잖아 루피가. 그래서 조그만해질 때 도망다니다가 다시 정상인 되면은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제 친구들이 막 그만둬 아니야 막 니코 로빈이 나 그냥 자살할게 빨로 막 그래서 이거 보는 게 더 고요기노 막 이러고 있을 때 루피가 기아 세칸도 띵 한 다음에 싸우잖아. 이게 다 드래곤볼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손오공이 개왕권 개왕 안돼 다음에 4배다 한 다음에 막 올라가니까 베지터도 오 하고 있는데 거의 순간이동 수준으로 와가지고 배를 팡 치면 베지터의 몸이 활처럼 기역자로 확 휘면 손오공이 그 존만한 베지터 새끼를 발로 빵 차면 베지터가 하늘로 슝 올라가면은 순간이동으로 갑자기 사삭 타고 베지터 위로 손오공이 나타나서 깍지 낀 손으로 밑으로 붕 치면은 베지터의 몸이 다시 바닥으로 확 내리 꽂히면은 그거보다 더 빨리 손오공이 와서 이러면 여기 위에 베지터가 있어. 이러고 옆으로 던져. 이런 액션이 드래곤볼에서 온 거거든요. 그 베지터가 처음으로 피를 토하면서 오모시로이네 이러면서 그 베지터도 뭔 기술이 있어요. 일단 뭐 최후에는 결국엔 그거잖아. 손오공은 서로 이제 마지막이란 걸 알아. 필살기 부딪혀야 돼. 네, 르뿅 파 하고 쏘면 베지터는 기술 이름을 내가 까먹었어. 뭐 대충 그냥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이런 걸 써. 그러면 그 두 기가 부딪혀서 하얀 거랑 노란 거랑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씨발 손오공이 이겨요. 손오공이 이겨서 베지터 새끼가 쓰러져.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손오공이 와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봐. 씨벌놈아 이제 사이어인 왕자 나여 150. 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나 갤릭퍼나 씨발 갤럭시 울트라나 다 그게 그거지 씨발. 뭐 대충 그래서 베지터가 죽여라 카카로트. 근데 손오공이 내가 카카로트라면 여기서 널 죽이겠지. 하지만 난 지구인 손오공이다 하면서 뒤돌아서 가버려. 그러니까 베지터 새끼가 날 죽이지 않은 걸 후회하게 해주마 이러고 우주선을 다시 타고 가버립니다. 베지터전 크리링이 1등 공신인데 그 크리링이 무슨 접시 같은 걸 던져요. 기로 만들어진 기술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이게 심지어 그 나중에 후리자한테도 좀 먹힐 정도로. 그러니까 다들 좀 촛필살기 같은 게 좀 있어. 마강간살포 이것도 있고 이거 이름 까먹었다. 이것도 있고 기원참이냐? 오봉권은 새끼야 씨발 커피 마시고 싶게. 기원참이라고 이게 위에 동그랗게 접시 같은 게 크게 생겨. 그거 이렇게 던지면 이거는 절상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네퍼한테 던졌어. 아까 네퍼 살아있을 때 의기양양할 때 크리링이 갑자기 이걸 슝 하고 이걸 만들었어. 누런 거를. 그러니까 네퍼가 왜냐면 기가 존만한 새끼가 던지니까 이 새끼 뭐 기 한 150 될 거 아니야 전투력. 던졌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원래 그런 거 쏘면 손으로는 쳐내버리거든.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뒤에 있던 베지터가 네퍼 피해! 해가지고 피했는데 몸에 어디가 살짝 잘려요.
오우씨 아킬레스건 같은 데가 잘려. 만약에 이거 손으로 쳐내려고 했으면 손 잘리는 거야. 근데 베지터가 감이 좋잖아 이 새끼야. 내포 피해 해가지고 안 잘린 거야. 크리링이 재배맨도 다 쓸어준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과거는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당신 살아남았어요. 형 입으로 효과음 왜 이렇게 잘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친구가 없었고 장난감 가지고 맨날 혼자 놀았고 혼자 놀아도 재밌다는. 아무튼 그렇게 네퍼와 베지터를 해치우고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났지만이 아니고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많이 죽었잖아. 아 맞다. 왜 이거 안 살렸지? 용신으로 했는데 피콜로가 죽어버렸구나. 피콜로가 소노반 대신 죽어버렸잖아. 사실 근데 피콜로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피콜로하고 신하고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선대 피콜로 있잖아. 걔가 이제 알을 싼 건 진짜 아들을 낳은 건데 신이 옛날에 자신의 나쁜 점을 뱉어낸 거는 자기네 분신을 뱉은 거거든요.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그래서 한 몸이에요. 이어져 있어요. 링크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샴쌍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으면 얘도 죽어요. 피콜로가 죽어버려가지고 신도 죽어요. 신이 그래서 신이 사는 그 신전에서 저 위에 있거든요. 바벨탑 위에. 거기서 그 싸움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 시력이 4만쯤 되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피콜로가 갑자기 오반! 이러면서 막아서 신은 그냥 그 구경하고 있다가 씨발! 이러면서 같이 죽어요. 신이 죽어서 신이 드래곤볼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드래곤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따마를 좀 굴려보니까 자 잠깐만 자 봐봐 전부 다 shut the mouse 이발 새끼들아. 자 봐봐 꼬리난 손오공 이발 외계인이래. 이 녹색 더듬이 새끼 이 새끼도 외계인이래. 그리고 신이 저번에 얘기해줬잖아. 자기 사실 우주선 타고 왔다고. 외계인인 거야.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너를 신이 드라곤볼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녹색 더듬이 새끼들은 드라곤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지금 우리 친구가 다 너무 많이 죽어버렸잖아. 라데츠가 지구인도 너무 많이 죽었고 이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녹색 더듬이 새끼들의 본진으로 가서 드라곤볼을 좀 빌려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을 구해오는 건 어떨까? 신을 구직하는 거, 구인하는 거 어떨까? 그러니까 애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해서 네퍼가 뒤졌잖아. 베지터는 자기 캡슐 타고 날아갔어요. 네퍼 캡슐이 남았지. 그거를 부루마 아빠한테 갖다 줬어. 부루마 아빠가 머리가 너무 좋아. IQ가 400이야. 그래서 오 흥미로운 기술이군요. 이러면서 몇 달 걸려가지고 그걸 개조해서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메크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드래곤볼이 이제 우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좀 기억이 나네. 그래서 나메크 성 가서 그 족같은 프리저 새끼를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의 3분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반쯤 걸렸네요. 할 거. 나중에 가서 물어봐요. 크리링하고 막 부르마랑 거기 장로님을 만나러 가. 그러니까 막 독두꺼비 같은 게 있어요. 엄청 커. 거기 가가지고 지구에 신자르가 베었다. 지금 티오가 있다. 좀 보내줄 수 없냐. 그리고 우리가 좀 드래곤볼이 좀 필요하다. 이러니까 장로님이 갑자기 눈을 탁 뜨더니 드래곤볼? 그 우리가 언제요? 우리 선생님 그거 모르시는구나. 드래곤볼 이게 나메크성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 만들 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뭐 다 이렇게 뭐 지구도 화성도 다 보내고 거기서 이렇게 한 거지. 나와요 나중에 내용에. 팩트긴 해. 솔직히 팩트긴 해 그거는. 그 독두꺼비가 다 만들긴 했어.